자유대한민국 수호자 뉴스타운 TV를 애청하시는 해외 동포 여러분 그리고 5천만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금요일 원래 아수라장의 미스터백의 아수라장 시간입니다. 근데 뭐 기습적으로 생방송을 안정권의 전라도가 전라도를 바란다 0.5편 아수라님 금요일 시간편 긴급으로 또 편성하게 됐습니다. 아마 기다리시는 분들 더 많이 계셨을 텐데 다행입니다. 오늘 아수라님이 이 방송을 뭐 저와 같이 토크쇼 형식으로 준비를 해주신 덕분에 조금 늦은 시간이지만은 여러분들에게 한 1시간 정도 또 찾아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안정권의 전라도가 전라도를 바란다 5편 아수라님 함께 나오셨는데요. 먼저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수라님. 안녕하겠죠. 뭘 또 인사. 이거 형식이잖아요. 형식. 아니, 그냥 예. 지나가죠 이제. 예. 저 오늘 컨디션 별로 좋지 않습니다. 네. 예, 서로 같이 눈치 보면서 열심히 방송 한번 해봅시다. 아니 저 컨디션 안 좋으니까 빨리 끝내버려요. 빨리 끝내버릴까요? 네, 그렇게 합시다. 자, 오늘 아수라님께서 준비해 주신 주제가 뭔가요? 뭐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그 노무현 타살 설. 오늘 타살설.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확 그 팩트는 아니고 의혹이죠 뭐. 저희는 이제까지 뭐 팩트보다는 합리적인 의혹 제기를 많이 했죠.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아니 짭새하고 검사가 뭐 아니라는데 예, 우리가 뭐 그렇죠. 수사권도 없는데. 그렇죠. 뭐 누구나 이런 의혹은 제기할 수 있어요. 예. 뭐 빨갱이들은 없는 소설도 써제끼고 뭐 없는 죄도 만들고 묵시적이니 뭐니 청탁이니 뭐니 이런 거 만드는데 예. 우리라고 못 만들 거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게 원래 이제 드루킹 사건 불거지면서 드루킹이 지금 뭐 예상했던 바긴 한데 네. 허무하게 묻히고 있어요. 네. 이거 이대로 넘어갈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넘어가겠죠. 뭐 전 대중을 개돼지로 보기 때문에 예, 어차피 뭐. 역시 어디 안 갑니다. 대한민국 개돼지 클래스. 네. 자, 이거 뭐 드루킹이 여러 가지 제스위트부터 해서 네. 많은 그 뭐 문구 텍스트 워딩이 있었잖아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이거 노무현 죽음이 자살이 아니고 타살이다. 네. 이 의혹을 이제 드루킹이 제기를 했는데 네. 그 주제에 맞춰가지고 드루킹 의혹의 연장선상쯤 되겠네요. 네. 근데 뭐 제가 좀 드루킹인지 뭔지 하는 거 이제 잘 못 봤어요. 요즘 너무 바빠갖고 못 이사했잖아요. 봤- 예, 이사하고 뭐 이사 말고 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 시청자 여러분들께 저번에 제가 소개를 드렸습니다만은 그 저희가 지하 벙커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언제죠? 저번 주였나요? 이사가 완료된 24일 날. 24일 날 아수라님이 지하 벙커로 모든 이사를 마치고 제가 그제 지하 벙커를 방문을 했는데 끝내주더라고요. 아, 최고예요, 최고 진짜. 예. 애청자분이나 아수라님 팬 그리고 저희 전전말 팬분들은 우리가 간추려가지고 우리 지하 벙커 한번 견학 한번 시켜주자고요. 그렇죠. 예, 끝내줍니다. 제가 보증합니다. 그 보니까는 TV도 보지도 않고 소식도 잘 안 들었는데 그럼 이 드루킹 소식 잘 예. 자세히는 모르지만 예. 그와 별도로 이 노무현의 의문사라고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뭐 근데 또 드루킹은 제가 좀 아는 놈이에요. 이게. 안다고요? 예, 그러니까 뭐 많이 한다 이건 아니고 예, 제가 남의 글이나 영상 존나 안 보잖아요, 제가. 예, 제 것도 안 보고 본인 것도 안 보고요. 예, 그런데 그래서 뭐 예. 아마 제가 그 꼴통 랭킹이 세계 랭킹이 있으면 제가 거의 세계 랭킹 1위 정도, 세계 랭킹 1위 꼴통. 그렇죠. 대전에서도 도주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나름 노하우가 있는 게 네, 그 뭐 반복되는 말이나 뭐 들을 필요 없는 말 이런 거는 그 저절로 귓구녕하고 이제 뇌가 링크가 끊어져서 셔터가 내려가 버려요. 그래서 뭐 지금 맨날 뉴스원 할 때도 그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거기까지만 들리면 자동으로 내려가서 안 들려버려요. 그래서 자유 대한민국 수호자 뉴스타운 TV를 애청하시는. 그 뉴스. 근데 암기될 수도 있으니까. 예, 알았어요. 안 돼. 내가 임을 위한 행진곡 그거를 음을 몰라요. 그래요? 일부러 안 들어요. 외울까 봐서 흥얼거릴까 봐서. 예. 예. 그 맥락하고 같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귓구녕은 이제 귓거풀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이렇게 자동으로 내려가는데 눈으로 보는 건 더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보는 거 딱 오로지 세 개죠. 하나는 야동, 그다음에 하나는 깔 거, 깔 거. 그다음에 이제 흥미가 생기는 거. 근데 드루킹은 근데 2012년도에 좀 흥미가 있어 좀 보게 됐어요. 12년도. 드루킹을 2012년도부터 알고 있어요. 예, 왜냐면 그때 한창 그때 그 2012년도 당시에는 제가 실종하고 장기 적출 반다문화 이쪽으로 이슈화를 좀 하려고 많이 했잖아요, 제가.
그럼 2012년도에 이 드루킹의 정체를 알고 있었다는 건가요? 정체보다 글을 좀 봤었어요. 인마에? 예. 아, 그 블로그? 예, 블로그. 화 블로그? 예. 아, 인간을 본 건 그러면은 아니고. 6년 전부터 알던 구면이네. 그렇죠. 어느 이웃 정도. 사촌이네. 그리고 스타일이 내가 보기에는 예. 그 느낌 가져요. 이 드루킹이 보통 애는 아니에요. 예. 그리고 혹자는 그 당시에 네이버 3대 블로그로 드루이드 킹, 저하고 인드라, 이렇게 3명 묻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아수라님 냄새가 나요. 근데 약간 이쪽은 사이비 교주삘이 좀 나고, 예. 아수라님은 뭐 말 안 해도 알 것이고, 그러니까 그쪽 세계, 예. 그쪽 세계의 느낌은 좀 납니다. 네. 아, 알던 사이구나. 예. 알던 사이라고는 모르죠. 서로 몰래 하는 건지 그 새끼가 제가 그러면 안다는 걸 그 새끼는 아마 몰랐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언급을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서로 이제 의식은 하고 있었다 이 말이죠. 그렇죠. 네, 그렇다고 봐야죠. 자, 그러면 이 드루킹 자체를 그럼 무슨 목적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그 글을 보는 건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자료를 보던가 아니면 이제 해석을 보던가. 근데 이 새끼 글을 봤는데 글은 좀 맛깔나게 쓰더라고요. 근데 해석이 존나 병신 같아요. 무슨 문재인이 만국성인이라나? 씨발 무슨 걔족 같은 소리 하니까. 글은 좀 쓰는데 예. 내용이 병신이다. 예, 그러니까 의견이 병신이죠. 근데 의견이 자료는 병신이다. 좀 참신하잖아요. 예. 보면은 무학비기, 송화비결, 이런 거를 다른 데서 찾으면은 진짜 알아들을 수도 없겠었는데 이 새끼는 좀 글을 갖다 좀 깔끔하게 썼고 내용 그 기반이 되는 내용을 좀 알아보기 좀 쉽게 잘 썼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궁금해서 몇 번 가봤는데 근데 결론이 참 병신 같더라고. 문재인이 씨발 만국성인 무슨 국제적인 지도자 예임정한다 씨발 그러면서 봤는데 예, 좀 똘끼 미친 끼는 좀 있었네. 예. 근데 이거 조심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예. 그 빨갱이들이 지금 이거 드루킹을 예. 정신병자로 몰고 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이 자칫 잘못하다가는 우리가 여기에서 언급해서 정신병자 해버리면 안 돼요. 정신병자 아니에요. 글은 굉장히 깔끔하게 썼는데 예. 그 정도 글 쓰면은 네. 분석력은 있어요. 예. 근데 이 새끼가 그 문재인을 빨아제끼는데 그 뭐라고 할까 또 이 새끼가 또 희한하게 중국은 또 까더라고요. 드루킹이? 예, 중국은 까요. 그거는 아수라 취향이잖아. 근데 그 중국인데 저보다 한참 늦게 까고. 후배네.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그 예언서 같은 거 보면 중국이 분열된다 이런 게 엄청 많거든요. 그렇죠. 그거에 기반해서 중국을 까는데 제가 볼 때는 근데 예언서에 기반했다기보다는 이 새끼 좀 그 주식 이런 거 좀 많이 하는 새끼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한테 돈 받았다가 이제 씨발 돈 날라가니까. 까이니까. 예, 그래서 한 게 아니냐. 박원순은 어때요, 얘는? 박원순에 대해서 안 찾아봤는데 예. 전반적으로 좌파 쪽에는 굉장히 우호적이었어요. 유시민도 만국성인이라고 하고 아무튼 만국성 지랄 진짜 족 같은 소리는 예. 존나게 되는데 근데 그러면 이제 경향성이 좀 나오네. 어떤 중국을 이렇게 까는 거는 좀 돈 떼어서 이제 까였다라고 볼 여지가 있으니까 돈이면 움직이는 새끼다. 근데 그 문재인을 빤다 그러면은 그거겠죠. 아수라는 보통 그렇잖아요. 모두 까기 인형이잖아요, 우리 네, 아수라는. 존나 다 까죠, 뭐. 다 까죠. 일단 다 까요. 숨 쉬는 거 빼고 다 까는데 요새 저는 좀 덜 까는 것 같더라고. 근데 안정권 실장님 근데 해커예요, 근데? 왜요? 해킹 잘할 것 같아요. 아니 뒷담화 까는 날이면 귀신같이 알아. 저 머리 좋습니다. 근데 보통 이 아수라님이 까는 제발 좀. 의자가 이상한 데 있어. 그러니까 아수라님이 이제 까는 게 딱 까다가 마음에 안 들면 두 종류로 나누잖아요. 네. 조선족이거나 빨갱이거나 이렇게 나누는데 네. 얘는 조선족이라고도 왜 생각 안 했어요? 보통 그렇게 생각하시지 아니요, 않아요? 조선족이지 않냐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예. 왜냐하면 이제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오원춘 사건을 갖다 이제 까고 이제 저 반담원을 하고 있었는데 네. 문재인을 빨고 있잖아요. 근데 문재인 같은 경우는 딱 저는 완전 내놓은 새끼였거든요. 아, 내 새끼. 예, 뭐냐면 그래서 패스카모 그걸로 저는 문재인 이 개새끼는 완전 쓰레기다. 제가 그거를 낙인이죠. 패스카마오 있잖아요. 예. 선상 반란 사건이에요. 예, 어선 선상 반란 사건. 조선족 새끼들이 예, 몇 명이 반란을 일으켜서 한국 선원들을 다 죽였어요. 네. 그게 패스카마오 사건인데 그런 희대의 살인범들을 변호한 게 문재인이에요. 영치금도 줬죠. 예, 영치금까지 넣어주고 이제 문재인이 변호한 거는 유병헌, 패스카마, 네. 또 유명한 사건들이 몇 개 있는데 반인륜적 사건을 주로 다뤘어요. 네. 인권이라고 짓거리면서. 그래서 그 패스카마오는 제가 한번 다룰 거예요. 네. 그리고 제가 아는 사람이에요. 그 돌아가신 분 중에 한 명이. 예, 그래서 곧 다룰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조선족 입장에서는 완전 망국 성인이잖아요. 그 네. 자국민 씨발 찔러 죽여도 그거 변호해주지, 이 영치금 주지 해서. 문재인이가. 그런 족 같은 새끼를 망국 성인이라니까, 아, 이건 조선족 새끼 아니야? 씨발, 그러면서. 의심을 했죠. 그래서. 근데 그러다가.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 조선족은 아닌 것 같고. 네네. 근데 문재인 같은 경우는 저는 아주 그 당시에는 그 내놓은 새끼 취급했는데, 근데 그 당시에 좀 제 우원춘 사건으로 인해서 제 블로그에 오는 사람이 많으니까 어떤 놈이 조심스럽게 댓글을 달더라고요. 이거 문재인이 혹시 다문화 쪽에 오히려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댓글을 그럼 보자마자 아예 미친 새끼 아니야. 그래서 바로 차단시켜버렸거든요. 네. 근데 그 당시 진짜 답이 없었던 게, 아니 뭐 박근혜도 다문화에 굉장히 우호적이었고, 네. 이자스민도 막 그때 해갖고 한창 십창 냈잖아요. 이자스민 하면 참 진짜 진짜 말도 안 되는 년을 갖다가 비례대표로 시켰죠. 그래서 그거 네. 박근혜도 그걸로 제가 존나 까고 그랬었는데, 그래도 제가 한 가지 가지고 있었던 건, 네. 아무래도 씨발 박근혜가 문재인보다 좀 낫다. 맞죠. 예, 그래서 조금 낫는데 그래도 전 성엔 안 찼었어요. 그래서 뭐 어차피 모두 까기시니까. 네. 예, 그렇다 치고. 그래서요. 그래서 이제 문재인을 갖다 그렇게 완전 개 씨발놈으로 보는데, 문재인을 빨고 있으니까 이 새끼 뭐 드로이드 킹을 갖다 존나 이상한 새끼로 좀 봤던 거죠. 그러면서도 자료롭게 흥미롭게 취합하니까, 그래서 그거 이제 글은 좀 보고 그러고 넘겼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뭐 언제쯤 이제 다시 이거를 이번 사건을 통해서 다시 이제 또 떠올리게 되신 거네요. 그렇죠. 예. 아, 그리고 또 그 연결이 된 게, 또 노무현 타살도 제가 나름 이슈화 시키려고 네네네. 그것도 또 이제 문재인하고 연관돼 있다, 이런 주장을 제가 좀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연관이라기보단 문재인이 최소한 방조자 아니면 문재인 책임도 상당히 크다, 노무현 타살. 지금 이 노무현 타살과 관련해 가지고 네. 원래 이게 당시에 이명박이 대통령이 됐을 때 노무현이 자살을 한 건데 네. 원래 이거 빨갱이들이 네. 타살 의혹을 먼저 제기했어요. 그렇죠. 아시죠? 네. 뭐였냐면 이 단순한 아메바 뇌, 네. 이제 일부는 뇌가 없고 머리털만 있는 새끼들 포함해서 이 빨갱이들이 이거 이명박이 정치보복에서 노무현을 타살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노무현의 타살 증거라고 혈흔 뭐 몇 개 있잖아요. 네. 톨게이트 지나가면서 팔 이렇게 내놓는 거. 네. 이것부터 해서, 그리고 그 병원이 가깝지가 않아요. 2차 병원이. 네. 이 모든 증거들은 사실은 우리가 찾은 게 아니라 그때 당시 빨갱이들이 찾은 거예요. 맞아요. 그렇잖아요. 예, 예. 상당히 감사한 빨갱이들이에요. 그래서 좌파를 뭐 이런 거 다 무시하면 안 돼요. 사실 저도 어떤 사건이 의심나는 사건이 있으면은 네. 이상하게 한겨레일보에서 좀 이상한 정보가 흘러나오거든요. 이게. 좋은 정보 많이 나와요. 예, 그게 한겨레일보는 너무 디테일하게 하니까 이게 좀 해선 안 되는 말까지 좀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아마 시청하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느낌인지 잘 모르실 텐데, 우리는 이제 어느 정도 아는 게 뭐냐면 지하 벙커 생활을 좀 해보면 정보를 이렇게 취합을 해보다 보면 의외로 고급 정보는 빨갱이 쪽이 많아요. 오마이뉴스하고 네, 그다음에- 오마이뉴스 쪽이나 기획기사 이런 것들이 예. 질이라고 보기보다는 정보를 전체적으로 취합해 놓은 DB는 네. 확실히 빨갱이 쪽이 우월해요. 딱 그리고 또 그것도 그 좋은 기사가 또 중앙일보에 또 많아요. 그 중앙일보 저는 개쓰레기도 보는데 예. 항상 JTBC나 중앙일보 이거는 어떤 반대적인 근거를 찾기 위해서 좀 볼 필요는 있어요. 그렇다고 예. 또 시청률 올라가면 이 새끼들 하니까 예. 좀 다른데 우리가 취합하는 방식을 굳이 방송에다 노하우 가르쳐 줄 필요는 없어요. 네. 다만 정보를 취합하는 입장에서 기존 활동했던 빨갱이들의 노고에 대해서는 땡큐라는 거. 네. 우리 뭐 일정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손 안 대고 코 푸는 감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죠. 그거 돈 주고 기획 취재하려고 그러면은 차도 없는데. 아, 어쨌든- 차 없으면 이제 어떻게 출근해 이제? 저요? 예. 지하철 타고 댕겨야죠. 뭐. 지하철? 네. 폐차했습니다, 여러분들. 출근 안 하시면 저도 방송 안 해도 되는데 하지 마시지. 생각 한번 해보자고요. 자, 그렇다고 치고, 네. 자, 그러면 이 노무현 타살 사건, 오늘의 네. 본 주제입니다. 네. 이 타살 사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타살 사건이다. 일단 뭐 예. 자살이겠죠? 아니 자살이겠죠. 타살 의혹. 타살 예. 의혹이겠죠. 예, 예. 이걸 갖다서 일단 맥락이 중요하다고 봐요. 예. 맥락. 그래서 어떤 배경으로 했는지. 음. 뭐 오늘 좀 컨디션 안 좋으신지 앞에 내용이 좀 많이 잘랐는데. 아니요, 제가 지금 종이를 잘못 섞어버렸어요. 아, 그래요? 예, 대본이 어쩔 지금. 수 없네. 아니요. 잠깐, 체크.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경험이 없는데, 네. 오늘 조금 이 정신이 없는 와중에. 음. 자,
어디서부터 체크를 해야 될까요? 아수라님? 여기부터 하죠. 어디요? 아니, 한 여기부터. 여기가 어디냐고요, 그러니까. 세 번째 페이지. 세 번째 페이지. 아니, 뭐 그 페이지 그게 안 나왔네요. 예. 한글로. 제가 그러면 이걸로 해보죠. 프레임. 네, 프레임. 프레임부터 시작하시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뭐 무학비기라던가 그다음에 뭐 저 송화비결 뭐 예언 같은 걸 토대로 이게 좌파들이 엄청난 이걸 드루드킹을 토대로 제가 많이 좀 검색을 해봤는데 네. 희한하게 이게 다 그냥 친좌파 쪽이야. 아, 그 뭐 기존 일제 시대부터 뭐 이어져는 독재를 무너뜨리고 뭐 새로운 민중 지도자가 나타난다 이 지랄로 지들 꼴린 대로 아주 해갖고 그리고 또 이제 이거랑 또 비슷한 게 뭐 무슨 일루미나티니 프리메이슨이니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도 보면은 프레임을 토대로 친중적으로 가거든요. 이게 어떤 프레임이냐면 이게 대표적으로 이게 중국 새끼들이 그린 그림인데 이 그림 자체. 예, 네, 이게- 저도 본 적 있습니다. 이게 뭐 서구의 일루미나티하고 프리메이슨 그런 국제 금융 자본이라는 데고 여기에 이제 동양에서 이제 여기에 맞서 싸우는 중국이다. 이 병신 같은 새끼들이 뭐 하는데 뽀대나게 하네, 이 러시아하고. 예, 근데 뭐 이런 참 이게 아무리 봐도 중국 새끼들이 악에 가깝지? 인간이 그렇죠. 보면 유사인류죠. 유사인류죠. 예. 그런데 이 새끼들이 그런 일루미나티네 프리메이슨이니 이런 걸 토대로 이런 사악한 서구 미국의 제국주의에 맞서는 뭐 정의의 중국을 토대로 뭐 동양인끼리 뭉치자 이런 식으로 많이 선도를 한다. 개중국이 정의 이야기를 하니까 개가 똥을 안 먹어요라는 소리로 들리네요. 네. 참 이질적이네요. 그러면서 예. 이게 또 일루미나티가 두 가지 방식이 있거든요. 네. 유튜브 같은 거 많이 보면은 예. 그러니까 일루미나티니 프리메이슨이 이런 아, 걸 그 다- 이야기 하시려고 보는 거구나. 천천히 하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예. 일루미나티니 프리메이슨이 이런 걸 다루면서 이제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반대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반대하는 게 있는가 하면 이런 식으로 일루미나티하고 프리메이슨의 서양 쪽이니까 여기에 반대하는 동양 쪽.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결론이 서로 다르죠. 예. 근데 좀 기독교적인 쪽이 약간 우세하긴 해요. 근데 문제 좀 기독교인들은 솔직히 무교인들한테는 좀 전파가 잘 전달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이쪽이 오히려 더 약간 심도 있게 다루는 경향도 있긴 합니다. 이게.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서 이게 프레임 말씀하셨는데 이게 뭐냐 프레임이라는 게 어떻게 합치거나 분할하거나 이런 역할을 하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안정권 실장님 같은 경우는 전라도면서 남자고 그다음에 이제 인천에 거주하시고 그렇죠. 근데 그럼 이제 전라도냐 비전라도의 프레임이냐 보면 전라도잖아요. 그러면서 전라도죠. 근데 전라도면서 남자 여자 다 합쳐버리잖아요. 그렇죠. 이제 또 남자 이런 관점으로 보면은 전라도라는 기준에서 벗어나 버리고 네.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동서양 프레임으로 해버리면 민주주의 프레임으로 보면은 이제 민주주의를 기준으로 두고 미국과 한국이 같은 진영인데 동서양 프레임으로 나눠버리면은 중국과 한국이 한쪽이고 미국이 반대쪽이다 이런 식으로 가버리죠. 그렇죠. 예. 갖다 붙이기 나름이에요. 예.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또 주도하면서 희한한 건 일본을 꼭 배척하는데 일본은 서구화된 서구화된 나라다 그러면서 일본은 이제 싹 빼버리고 뭐 중국하고 한국하고 같이 힘쳐갖고 이런 악의 이런 일루미나티네 이런 거에 맞서야 된다. 아니나 다를게 그림자 정부라는 책 자체가 조선족이 쓴 책이에요. 아, 그래요? 예. 예. 안 끼는 데가 없네요, 조선족들은. 여러 가지로다가. 자, 그러면 하여튼 간에 중국 하면 굉장히 비호감이고 그렇죠. 비호감이고 또 조선족은 동포라는 말을 전 진짜 너무 싫어해요. 예. 하물며 북한 놈들도 동포 하는데 저는 북한을 이 연민의 감정으로 보지 않습니다. 특히나 저는 예. 굉장히 싫어해요. 그 근성을 전라도만큼 싫어합니다. 예. 아주 소수의 대한민국 국민이 될 자격이 좀 있어야 돼요. 예. 이걸 공짜로 아니 북한을 마치 그 프레임도 그런 거네요. 예. 북한은 그러니까 이 우파도 그런 생각을 해요. 북한은 김정은에게 핍박받고 있는 동포기 때문에 다 불쌍하다. 예. 이렇게 보는데 저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솔직히 그거예요.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북한 주민들이 지금 통일되잖아요. 예. 그럼 한국인보다
더 그 안 불쌍하게 되는 게 우리들은 빚을 지면서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예. 채무가 있는데 북한 놈들은 빚이 없어요. 빚이 없잖아요. 더 웃긴 이야기 해줄까요? 요새 이제 아시죠? 저 새벽에 생각 많이 하는 거. 네. 운전하면서 집에 가면서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적어요. 네. 퍼뜩퍼뜩 떠오르는 게 있는데 통일을 제일 반대를 해야 될 집단이 어딜까라는 관점에서 보면 정말 냉정하게 통일 자체를 이데올로기 빼고 그냥 통일이라는 역학으로 봤을 때는 대한민국 민주노총이 제일 반대를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네. 민주노총이 통일을 지금 막 조건 없이 평화통일 하는 게 얘들의 지적 수준을 보여줘요. 네. 막상 통일이 딱 되면 우리는 별 피해 사실 안 봐요. 네. 당장 큰 피해는 안 봐. 근데 현실적으로 제일 먼저 피해를 딱 보는 데가 이 노조원들이에요. 당장에 조금이라도 싼 인력에서 귀족 취급받고 8천만 원, 9천만 원 황제 취급받던 이 노조 얘들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이 병신들은 그걸 몰라. 하여튼 간에. 자, 그렇다면 이 개중국은 개중국대로 그렇다 손 치고 예. 또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그래서 한 가지 말해도 예. 개중국이 너무 이렇게 비호감 그 사실 개중국 자체가 어떻게 그 인간이라면 싫어하는 그 특유의 그 느낌이 있어요. 정치색 이런 거 빼고도. 그래갖고 중국 놈들로 오해받으면은 이제 많이 구타를 당하거든요. 특히나 재수없게 한국인이 또 중국 놈들하고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예. 비슷하죠. 예. 그래서 근데 이걸 갖다가 항상 한국의 언론은 이걸 인종차별로 몰고 간단 말이에요. 이걸 이번에 그 문재인 그 기자단들도 개처맞듯이 맞았잖아요. 근데 그건 뭐 중국 가서 맞았는데 예. 그거는 좀 다른 얘기고 이런 일이 엄청 많이 나왔는데 그래서 인종차별로 몰고 가면서 이런 인종차별하는 그 서구에 맞서기 위해서 가장 힘센 중국과 한국이 뭐 같이 가야 된다 이러는데 그럴수록 그 한국 놈도 더 많이 쳐맞을 수밖에 없어요. 다음 PPT를 보여주세요. 그래서 좀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티셔츠를 입고 다 동양인들이 네, I'm not Chinese. I'm 아시안인데 이런 티셔츠 진짜 있어요 이게. Yes, I am. 그래서 뉴스타운 마침 Asian. 네. 뉴스타운 뭐 마침 맨날 그 해외 동포 찾잖아요 처음에. 네. 셔터가 내서 잘 안 들리긴 하는데 네. 여기다 뉴스타운 마크 하나 박아서 팔면 참 공익적인 티셔츠 아닐까요? 그렇죠. 사업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네요. 네. 나는 짱깨가 아니다. 네. 그래, 나는 아시안이다. 네. No, I'm not Chinese. 그러니까 얼마나 중국 놈들이 국제적으로도 이미지가 개판 5분 전이면 네. 중국 놈이라면은 두드러 맞으니까 네. 난 중국 놈 아니다. 네. 이런 것들이 있네요. 네. 예. 자, 그러고 그래서 이제 드루킹 아까 얘기했으니까 이제 인드라에 대한 또 약간 그것도 있네. 인드라는 나도 좀 들어본 것 같아요. 국제 유태자본이라고 뭐 예, 저저고 좀 나름 인지도 있더라고. 근데 네네. 이놈을 알게 된 것도 이제 강용석 블로그에서 알게 되는데 예. 아니 뭐 자기를 갖다 인드라 제자라고 하면서 소개받은 놈이 자기를 소개하는데 자부심이 좀 차이인 것 같더라고. 근데 딱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좀 평범하게 덜 떨어진 좀 병신이었어요. 근데 저는 나눌 때 많이 덜 떨어진 병신, 좀 평범하게 덜 떨어진 병신, 그 다음에 아주 약간 덜 떨어진 병신, 이렇게 세 단계 병신으로 나누는데, 일단 다 병신이긴 한데. 조금 이제 평범하게 덜 떨어진 병신으로 봤는데, 이걸, 그래서 그 새끼 좀 자부심에 차서 좀 가보니까, 이거 개족 같은 소리를 갖다가 존나 난잡하게 써놔갖고, 예. 그래서, 아니, 이건 조금 덜 떨어진 놈을 위해 존나 덜 떨어진 새끼 스스로 모시냐? 좀 이런 의문을 가졌거든요. 근데 예. 근데 그놈이 하는 말이 인드라라는 블로그에서 하는 말이 지금 인드라라는 사람은 당시에 3대 블로거를 일컫는 겁니다. 아수라, 드루킹, 예. 인드라. 이 사람들이 2000 몇 년도죠? 저는 인드라는 2010년도에 좀 봤어요. 예, 그러니까 2010년도 초반에 대한민국 블로거, 유명 블로거 아수라 여기 한 명 있고요. 깜빵간 드루이드 킹, 그 다음에 인드라 이 세 명인데 아수라 드루킹 이야기하고 지금 인드라 나머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 주십시오. 그래서 인드라 봤는데 국제 유태자본론이라고 하는데 예. 그게 또 아주 틀린 소리는 아니고 근데 논자 붙일 정도는 아니에요. 제가 볼 때 그냥 현상 조합해갖고 하나 꽂혀갖고 그냥 그걸 알아들 수 없는 개족 같은 소리로 진짜 걔는 문장이 족 같아요. 조선족 블로그 아닌가 좀 이런 생각들. 글을 못 쓰는구나. 예, 근데 진짜 난잡한데. 예. 아니 근데 제자가 또 이렇게 많아? 그래서 이 새끼도 조선족 아니야? 막 이런 생각. 걔는 그러면 왜 유명해진 거예요?
그 이유를 모르겠어, 근데. 조선족이 밀어줬는 것 같구만. 근데 또 희한한 게 예. 보수예요. 그게 골치 아프네. 외장 보수일 가능성 많네. 예, 그래서 막 김대중 까고 민주당 까고 이러는데 친중에 친 다문화입니다. 아, 그럼 드로이드 킹은 친중에 친 다문화인데 왜 보수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게 이상한 게 또 아니었어요. 제가 반중하면서 존나 제일 지랄했던 게 보수였거든요. 그래서 네. 그 당시에는 경제는 이제 그 중국 쪽에 붙어야 된다 이러면서 친중이 어떻게 그리고 중국에 붙어서 통일을 해야 된다. 북한을 무너뜨려야 된다. 그때 이런. 당시엔 그랬죠. 예, 그때 당시엔 기억나요? 그랬었어요. 예. 그래서 보면은 그 드로이드 킹 같은 경우는 어떤 그 네. 반중적인데 약간 뒤늦은 반중이죠. 반중적인데 그 친문재인 친좌파 쪽 이쪽이고 이 뭐 인드라 이 새끼는 나름 보수라고는 하는데 옌병아 그 친중 친다문하고 그러니까 다 뭔가 하나씩 다 엇갈려 있어요. 조선족스럽네요. 예. 약간 조선족스럽네. 예. 냄새가 나네. 그래도 진짜 예. 그 아니 3대 킹 중에 반중의 원조이자 초지일관 개중국을 유사인류로 보고 묵묵히 길을 걸어온 사람이 아수라님이네요. 예. 본격 자기 자랑이었네. 길게도 하셨네. 자, 그래가지고요. 이제 예. 그다음 그래서 이제 어디까지야? 씨발 오늘 컨디션 족같네 진짜. 둘 다 지금 좀 멍하네요. 죄송합니다. 이러면 안 돼. 정신 잡고 예. 자 친중의 보수까지 했고 네, 그러니까 예. 이런 새끼들이 엄청 많다 이거예요. 예. 막 뭐 일루미나티 팔고 뭐 저 프리메슨 팔고 그다음에 뭐 저 격압유록이냐 뭐 저거 뭐야 송화비결이냐 이런 거 파는 거 중에 꼭 그 이상한 놈들 그 이상한 주장 끼워갖고 하는 놈들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드로이드 킹은 그 중에 하나다. 격압유록에 보면은 정도령이 나오는데 아니 뭔 정도령은 한 명뿐인데 대한민국에 정도령이 그렇게 많아요? 너도 나도 정도령인데 뭐 진짜 뭐 별 개 씹새끼 가지고 다 정도령이고. 그러니까 뭐만 하면은 자기가 정도령이래. 그 격압유록에 아마 폐예요. 예. 예. 그런 거 인터넷에 보면은 다 자기가 글저가 그러니까 이게 한 가지 심취를 하고 하다 보면 결국 이 샤머니즘 쪽으로 가고 예. 가다 보면 격압유록을 거쳐요. 예. 진짜 그럴듯하거든. 예. 그리고 또 이제 격압유록 거치다 보면은 마치 자기 이야기 같기도 하다 보면 자기가 정도령이래. 그런 사람들 많더라고요. 예. 자, 그래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노무현 타살로 들어가면은 예.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제가 그 노무현 타살을 하기 전에 제 입장이 약간 좀 독특하다는 걸 갖다 좀 말씀드리겠네. 예. 그 사이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사이트 회원들 자체가 다 좀 젊잖아요. 예, 젊죠. 뭐 보통 이제 보수는 70원더는 다 젊고 75보부터 나이가 많다 이러는데 네. 근데 저희는 그런 기준에서 젊다가 아니고 그냥 10대부터 40대가 그 주력인데 네. 지금은 좀 이제 또 시간이 흘러갖고 이제 20, 30대가 주력이긴 하죠. 예. 예, 근데 20, 30대인데 젊은데 이런 그 젊은 층을 갖다가 이제 들어오게 된 그 계기가 좀 많이 기여한 게 노무현 타살이에요. 아, 원래 예, 노무현 타살. 노무현 탑으로가 타살입니다. 아니라? 예. 예.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보면 정치색을 갖다가 확 바꿔버리는 그 계기가 될 수 있는 사건이 또 노무현 타살이죠. 아, 그렇군요. 예. 그 원래 아까 처음에 설명했다시피 노무현 타살은 우파가 죽였다 그랬어요. 이명박이 죽였다 그랬어요. 네. 이명박이. 예. 처음에 이제 그러면 처음부터 이 노무현 타살 사건 예. 짚어보시죠 한번. 그래서 이제 좀 제 정치색 먼저 소개를 하면 저는 이제 이명박도 존나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이명박도 존나 싫어하기 저도 때문에 싫어요. 이명박도 싫어하기 때문에 노무현 타살설을 갖다가 이명박이 죽였다라고 이명박을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이명박이 범인이라고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그때 당시에 이명박을 싫어했는데 예, 그래서 제 네이버 블로그를 연 계기 자체도 이명박 깔려고 만든 거거든요. 이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명박을 존나 싫어하는데 또 광우병 또 이거는 또 개 지랄이라고 받고. 이명박하고 상관없어요. 광우병은요. 아, 또 이건 내가 대신 이렇게 이 광우병이요. 예. 이명박을 깔라고 광우병이 아니라 그거는 누구나 했어도 광우병 병신 난동은 일어났는데 네. 광우병 판을 키운 게 이명박이에요. 네. 적절히 대처를 그렇죠. 못하고 이명박스럽게 내가 경악을 금치 못했던 게 이명박이가 광우병 시절에 청와대 뒷산 가가지고 아침잇을 불렀다는 거 보고 예. 저 새끼는 내가 참 할 말은 하지만 저건 뭐
우파라고 분명히 정권 교체 이야기를 하더만 쟤 뭐지? 나 이랬다고요. 전 정말 싫어요. 예. 그리고 이명박보다는 이명박 친이 계열 정치인을 다 싫어요. 저는. 전 특히 이재호 그 10세기. 이재호 씨. 저는 요한할게요. 제가 제일 저주하는 사람이 네. 서청원과 이재호 그리고 이정현 이런 새끼들입니다. 하여튼간에 저는 또 선명성을 중요시하는 또 주의이기 때문에 네. 더더군다나 이명박에 대해서는 저는 별로 지지하지는 않죠. 예. 그러면 그렇게도 싫어하던 이명박인데도 노무현을 이명박이 죽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이명박이 죽였다고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누가 이득을 보냐. 여기서부터 동기를 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신혼부부가 화목하게 살다가 갑자기 그 남편이 죽어서 막 그 여자가 대성통곡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아이고 여자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예. 아니 갑자기 여자가 씨발 그 남자의 명의로 그 생명보험 들어서 보험금 탔다고 해봐. 10억을 받았습니다. 예. 그러면서 또 유서도 뭔가 이상해. 예. 그러면 그 여자가 범인일 그 이득을 봤으니까. 여기가 중요한 게요. 예. 노무현 이 죽음이 굉장히 웃긴 게 뭐냐면 일반 가정에서 예. 소위 말해서 돌연사를 하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이제 네. 이게 뭐 미신으로 밝혀졌지만 자다가 옛날 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에? 예. 선풍기 틀고 자지 말아라. 예. 죽는다. 근데 그거 다 개뻥으로 나왔는데 예. 실제로 돌연사들이 일어나잖아요. 예. 자다가 심장마비가 있을 수도 있고 예. 뭔 일이 있어 복상사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예. 돌연사들이 일어나면 경찰에서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가족들을 지목합니다. 저도 항상 가족부터 예. 가족을 지목해요. 그건 수사의 원칙이에요. 네. 가장 가까운 예, 사람. 가족들. 그래서 보험금 관계부터 먼저 조사를 해요. 보험금 관계 수사의 원칙이 그렇다니까요. 네. 그리고 거기에 계좌도 그리고 통화 내역 가족을 일단 혐의점을 두고 용의선상에 두고 수사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가족이 일단 혐의 없음으로 밝혀졌을 때 네. 원한 관계를 먼저 이제 좀 따지고 네. 그러니까 전혀 인과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돌발적인 살인이 제일 잡기 어렵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하는데 네. 더더군다나 일국의 전 대통령이 죽었는데 이런 수사의 원칙을 완전 깡그리 무너뜨린 거는 네. 참 독특하더라고요. 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노무현 타살은 애초에 근데 제가 노무현 타살에 대해서는 글을 2번 썼는데 한 번은 그 당시 노무현이 죽은 지 얼마 안 된 당시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좀 시간이 흘러서 2012년도 그때 이제 그때 한 번 쓰고 2번을 썼단 말이에요. 네. 근데 처음에는 일단 자살로 보긴 했어요. 왜냐면 한국이 또 그렇게까지 썩었다라고는 보진 않았는데 근데 그건 했어요. 근데 혹시라도 타살일 수도 있다. 타살일 수도 있는데 근데 그러면은 만약에 타살이라면 범인은 좌파 쪽일 것이다. 합리적 의심을 했네요. 네. 근데 저는 반대로 노무현 자살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뭐 별로 좋아하질 않았어요. 저는 네. 노무현 자체를. 그래서 수사받다가 그때 뭐 검찰 수사받다가 죽는 사람들 유명인들 뭐 대우 사장부터 해가지고 네. 많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딱 들었던 생각이 뭐였냐면 자살이니 타살이니보다는 노무현이가 쪽팔려서 지가 그냥 이거 꼬리 자르기 하려고 죽었구나. 네. 그래도 새끼 뭐 의리는 있네. 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네. 자기 자식들하고 이렇게 지키려고 했구나. 네. 인간적으로 그래도 의리는 있네. 이 정도지. 네. 뭐 이걸 깊이 뭐 생각하거나 그러지는 또 않았어요. 저는. 저도 그 당시에 그렇게까지 예. 크게 관심 두진 않았죠. 그래서 노무현을 갖다가 이제 타살로 보고 있으니까 근데 희한하게 웃긴 게 제가 이제 사이트 운영하면은 꼭 노무현을 갖다가 이제 비방하라고 주입하듯이 막 오는 새끼들 존나 많아요. 왜 그렇죠? 아니 노무현을 갖다가 씨발 까면 까는 거고 말면 많은 거지. 예. 이걸 갖다 굳이 노무현을 갖다가 까라고 막 종용을 시킨단 말이야. 그럼 노무현을 까는 입장에서 이런 노무현 타산설을 주장하는 거하고 노무현을 갖다 이제 어떤 실드 치는 입장에서 하는 거하고 좀 다르거든요. 이게. 다르죠. 예, 그러면서 예.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노무현 타살설이 이게 좀 위험한 주제니까 예. 노무현을 갖다 까서 이제 희화시키려고 그러면 이제 영향력이 많이 줄어드니까 그런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갖는데 참 어렵게 생각하네요. 근데 내가 무시를 할 수가 없고 예. 이렇게 또 이야기하면 지나가 버린단 말이에요. 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예, 그래서 만약 일배만 해도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일베에서 처음부터 노무현 타살설을 갖다 주장했으면은 이게 더 파급력이 있었을 주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래서 아수라님 참 좋아해요. 네. 신선하고 참 대한민국에 없는 캐릭터예요. 뭐냐면 방금 전에 여러분 이제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의 말에 굉장히 의식을 두 번 이렇게 접는다고 하죠.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업문 이야기 한번 했죠. 네. 말에도 지문처럼 이 사람마다 흔적이 있어요. 흔적이 특징이 있고. 근데 생각도 제가 보기에 지문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지문 말고. 네. 생각하는 그게 방금 전에 아수라님 말씀하신 것처럼 노무현을 억지로 까고 희화화해라 라는 게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우파일 거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죠? 네. 근데 만약에 누군가가 노무현을 타살시켰다 네. 라는 전제로 보면 그 타살시킨 자한테는 이것이 자살이 아니다라는 사실이 대중에게 인식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노무현을 까서 희화화시켜가지고 예. 자살 타살 의혹을 대중의 관심에서 비껴가게 할 그건 꼭 우파가 아니고 예. 실제로 노무현을 죽인 놈. 죽인 놈. 그러면서 또 이게 무슨 효과가 있냐면 노무현을 그렇게 까면은 아, 그 새끼 뒤져도 싼 새끼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냥 의혹 아닌 걸로 이렇게 넘어가 버린단 말이죠. 야, 그걸 따라가는 우리나 저도 조금 묻어갑시다. 업어갈게요. 네. 예? 우리나 그거를 기획하는 새끼들이나 이게 진실이라면 네. 참 세상 무섭습니다. 네. 예. 자,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네. 예. 그래서 노무현 타살을 갖다가 제가 꽤 많이 그 이제 일베에다가 이제 이슈화 시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게 항상 그 방해를 받는 거예요. 노무현은 살아있다. 막 그리고 그 일베 가면은 노무현 그 살아있다고 엄청 많이 이게 농담식으로 흩어졌어요. 근데 사실 이게 되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였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래서 진눈머 사이트에서는 노무현 까는 거를 약간 제재를 해요. 예, 그래서 뭐냐면은 예. 운영자급 레벨은 이제 까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까죠. 운영자 좀 밑에는 까도 되는데. 저 직급 하나 주기로 했잖아요. 예. 그래서 근데 맨날 이제 난생 처음 본 새끼들이 노무현 까라고 계속 종용을 해버리니까. 그래서 그냥 어느 정도 검증되지 않는 회원은 노무현 까기 금지. 노무현을 까는 데는 자격이 좀 필요하군요. 예. 아무나 까면 안 돼요. 이런 의혹 덩어리고 노무현이 살아있을 가능성도 배제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습니다. 예. 엊그저께 우리 UFO가 거기까지 가지 말고 네. 사람들 우리 미친놈 취급하니까 예. 하여튼 간에 이런 거기 때문에 의식을 방해하는 예. 무조건적인 이 폄훼 이런 것에 대해서 노무현을 깔라 그러면 자격이 좀 필요하다. 아무나 까지 말아라. 근데 뭐 이거 저희 사이트 방침이지. 네. 다른 사람들은 뭐 상관없죠. 네, 뭐 다른 사람들이 따르지도 않아요. 네. 예,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노무현이 어쨌든 죽었다는 건 확실하게 봐야 돼요. 죽었는데 저는 그 날짜에 죽은 것도 아니라고 봐요. 좀 이따 얘기할 건데.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또 아까 이명박을 되게 잘 짚어주셨는데, 네. 이게 사실 젊은 층 같은 경우는 좌파 성향이 있긴 있었는데, 이게 정치적이진 않았었단 말이에요. 네, 그냥 그나물에 그 밥이다 이러면서 선거도 안 해버리고 이러는데, 이명박 그 새끼의 광우병 그걸로 인해서 예. 젊은 층들이 좌경화가 돼요. 많이 됐어요. 예, 그래서 뭐가 됐냐면 좌파 콘크리트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명박 이 새끼가 위장보수 좌파라면서 왜 그런 광우병 시위가 났냐 그러면 오히려 저는 그것 때문에 좌파 콘크리트를 갖다 양성시키려고 일부러 이 지랄을 해놨다. 사실 참 또 좋은 말씀하시네. 피곤해 죽게끔 하는 오늘 주옥 같은 멘트를 쏟아내서 환장하게. 뇌가 평상시에 반밖에 일을 안 해요, 지금 제가. 네. 근데 이건 또 넘어갈 수가 없네. 네. 원래 이게 광화문에 있는 촛불 폭도들이 예. 시초는 효순이 미순이 사건이에요. 아, 그것도 제가 정확히 다 네. 알아요. 효순이 미순이 사건부터 대중이 맛을 본 거예요. 네. 군중의 맛을 본 거예요. 원래 시초는 레드데블스죠. 2006년도 이거부터. 아, 제가 제가 왜 한참 그때 개드급 반대 운동을 했기 때문에 잘 아는데 이게 6월달에 그때가 2002년 6월달에 일어났거든요. 효순이 미선이 사건이. 네. 근데 그거 자체가 그 당시에 묻혔어요. 묻혔죠. 근데 그거하고 이제 좀 약간 정치적으로 반대되는 두 사건이 일어났는데 한꺼번에 하나가 서해교전.
연평해전이라고 하죠.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네. 이제 효순이 미선이 사건이란 말이에요. 예. 그걸 씨발 다 일어나거나 말거나 그냥 개축구에 미쳐갖고 그냥 다 그냥 뭐 광화문에서 옷 벗고 예병하고 있었던 게 그 시절인데 미군이 먼저 추모했어요. 미군이 촛불 시위가 아니에요. 촛불 추모예요. 미군이 촛불 추모했는데 그 당시 이제 그러고 이제 넘어갔는데 묻히고 넘어갔는데 대선 한 달 전부터 그 갑자기 촛불 추모한다고 그 미친 새끼들이 예병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뭐겠냐고. 예. 그걸로 시작된 게 그 미군의 촛불 추모 따라한 게 저 이제 그 효순이 미선이 대선 앞두고 예. 그 촛불 추모 그리고 그게 촛불 시위로 이어졌죠. 이게. 이게 원래 이제 또 이게 우리가 경쟁적으로 또 자꾸 아는 척 대결을 하자 그러면 사실 이거는 광주의 횃불 데모가 넘어갔나? 횃불 데모가 뭐 주로는 자유니까 네. 횃불 데모가 이제 이게 요 급속으로 들어갔다고도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이제 그것이 재미를 보고 거기에 이제 많은 군중들이 모이다 보니까 뭔가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은 거예요. 저는 약간 다르게 보는 게 그래요? 예, 뭐냐면은 인정? 어떤 그 90년대 이후로 어떤 시위 DNA가 사라졌어요. 그 X세대라고 해갖고 정치 무당파가 생기면서 시위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서 근데 92년이에요. 그건 제가 전문가예요. 네. 그러면서 시위 DNA가 사라졌다가 그 개드급 자체를 거리 응원, 네. 길거리로 뛰어나가고 그다음에 2002년. 촛불 추모, 예. 그러면서 시위 DNA가 다시 살아나고 예. 이걸 좌파 콘크리트를 만든 게 광우병. 딱 저는 이 흐름으로 왔다고. 예. 저도 약간 비슷한 맥락인데 네. 원래 이 종자들이 나대기 좋아하는 종자들이에요. 조선 인간들이.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임종석 이것들이 87년도 뭐 그 전부터 해가지고 화염병 던지고 개지랄 하다가 네. 92년도를 기준으로 지하로 들어갑니다. 네. 그 이제 제 방식으로 해석하면 대중문화 그쪽으로 해서 더 이상 거리의 화염병 시위가 대중들에게 먹히지 않으니까 들어간 거고 네. 그러다가 이제 거리 응원 문화라고는 캐치프레이즈로 또 나온 게 네. 이제 축구 응원이에요. 이것들이 또 모아놓으니까 그 에너지를 감당 못하니까 습관이 되고 촛불 어쩌고저쩌고 해서 군중심리로 군중심리로 하고 네. 요거를 또 요거 모이니까 돈 되고 표 되는구나 해서 네. 끌고 가는 애들이 모이다 보니까 시 문화로 또 변질되고 네. 그게 이제 좌파들이 선점하니까 콘크리트가 되고 예. 그래서 그게 이제 그 광우병 사태에서는 이명박이가 예. 제가 만약에 그 집권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예. 내가 대통령이었으면 그거 다 밀어버렸어요. 왜 걔는 그 짓거리를 안 했는지 모르겠다니까. 아니 그 새끼는 판 키워야죠. 그래야지만 그 좌파 새끼니까 이명박도. 완벽하게 좌파의 뿌락조를 보는군요. 예. 저는 한 80% 봅니다. 아. 예.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그 과거 같으면은 젊은 층들이 좀 정치 그 좌파 콘크리트가 되기 전에는 좀 이제 이런 노무현 타살 의혹 이런 거 제기를 하면은 그래도 이제 좀 그 순수성이 있어갖고 이제 막 그 이제 돌아서고 이런 게 있었거든요. 네. 어차피 걔네들은 투표 자체를 갖다 하는 걸 싫어했었으니까. 그런데 이게 이명박 광우병 이후로 네. 좌파가 이제 콘크리트가 돼갖고 이제 노무현 타살설 이런 걸 해도 이제 그 얘네가 어떤 식으로 접근하냐면 이제 좌파는 우리 표 그 보수들은 그 짓 더 한 짓도 많이 하는데 네. 우리도 이제 이런 짓 좀 눈 감아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진영 논리로 갔어요 지금.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지금. 개판 5분 전이에요. 그래서 예. 이게 완전 저는 어떤 근본적인 리셋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예. 그 뭐 이제 컴퓨터가 적당히 망가지면 뭐 프로그램 지우고 깔고 그 이러면은 재설치하죠. 근데 윈도우 밀죠. 예. 근데 이게 지금은 이게 안 돼요. 아주 그냥 포맷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저는 뭐 이제 그 특정 정당의 승리를 위해서 진영 논리 이런 걸 쓰는 거는 저는 아주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왜냐면은 지금 자체가 좌파가 승리한 입장인데 얘네들의 그 포지션을 좀 바꿔놔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도 보수니까 이제 그 정치인이 부족해도 이제 그 감싸주린다. 이런 식이면 좌파도 어떻게 바꾸냐. 제가 그거예요. 약간의 온도차는 있어요. 예. 온도차는 있는데 이게 이제 이런 거예요. 이제 정치는 아예 솔직히 관심 없잖아요. 솔직히 아수라님은 그렇죠. 사회 문제와 이념이 이런 거라기보다는 족 같으니까 까는 거예요. 네. 맞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약간 이념 쪽에 반공 노선에 저는 가까워요. 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파 내에 이런 부류가 있어요. 네. 저랑 좀 다른 게 그래도
대한민국을 구하려 그러면 우파 정치인한테 힘을 실어줘야 된다라고 그러는데 그 새끼들이 우파가 아니에요. 나는 이게 답답한 거라고. 네. 그러니까 얘들한테 힘을 줘야 빨갱이들이 적화를 막는 거를 막을 수 있대. 이명박 같은 새끼가 나 진짜 답답해. 그래서 지금 리셋을 해야 된다라는 예. 주의에 난 동의를 하는 게 그거예요. 예. 물론 지금 대한민국 정치인 중에 반공 노선이나 국가관 확실한 정치인 있습니다. 예. 몇 명 있어요. 저는 일단 좀 김진태를 좀 예, 꼽고. 김진태, 예. 전희경, 전희경은 살짝 잘 약간 그런데 그래도 뭐 괜찮게 보긴 하고. 예, 전 이 정도. 그리고 알게 모르게 몇 명 있어요. 예. 비참하지만 5손가락에는 있다고요. 현역 정치인 중에. 예. 근데 이런 확실한 정치인이라면 밀어야 돼요. 그리고 네. 더 많이 키워줘야 돼요. 네. 근데 나머지 떨거지들이 이명박 같은 새끼라면 문제는 빨갱이가 적이 아니라니까요. 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게 저는 반대하는 거예요. 무작정적인 무슨 이데올로기를 지키기 위해서 도둑질하는 도둑 새끼들한테도 그냥 밀어줘야 된다. 이걸 싫어하는 겁니다. 아니 일단 근본적으로 네. 대중의 의사를 갖다 정치인이 수렴해야 되는데 이게 한국은 거꾸로가 됐어요. 아, 나랑 똑같아, 이거는. 예. 그러면은 지금 완전 개판 5분 전이니까 네. 좌파도 리셋시키고 보수도 리셋시키고 그러면서 이제 새 정치 세력을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확실해요. 예. 아수라님하고 저하고 같은 인물을 지지한다 그러면 그건 확실히 좋은 정치인 맞아요. 우리 시정 쪽에서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전 무조건 까니까. 네. 저는 제가 칭찬한 거 진짜 엄격한 그거라서. 그렇죠. 이제 저는 그것보다는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는 굉장히 선명성을 중요시하는 네. 결벽증 증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진행을 하다 보면 예. 자, 이 노무현 예. 주제로 또 돌아가야죠. 네. 계속 이렇게 또 정치적으로 빠지면 안 돼. 그래서 이게 연결되는 건데 지금 통상적으로는 이제 좌파 우파가 대립하는 구도로 보이는데 이게 실제로는 전혀 안 그렇잖아요. 이게. 네네네. 이게 대립하는 구도면은 탄핵은 어떻게 일어나요? 이게 그렇죠. 민주당이 무슨 3분의 2 의석을 가진 것도 아닌데 네. 이 좌판이 우판이 따지기 전에 일단 그 내막을 봐야 되는 거고 그 기본적으로 놓으면은 그 민주당 쪽에서 거의 존나 웬수에 가까운 놈이라는 그렇죠. 예 그거거든요. 그리고 방금 전에 탄핵 오늘 네. 진짜 왜 오늘 유독 좋은 내용들이 많네. 그리고 오늘 나하고 겹치는 내용이 많아요. 그래요? 탄핵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정치가 제가 보는 정치를 이거는 아마 공감을 하실 거예요. 정치는 저는 동지애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치의 집단이 모든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아야 한다라는 데 저는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는 이기적인 게 맞고 네. 정치에는 선명한 길, 가고자 하는 논조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네. 정치인한테는. 그래서 굳이 좌파 우파를 나누지 않더라도 네. 정당주의가 그런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노동자 편에 서겠다. 네. 돈 많은 놈들이 아무리 쌍욕을 해도 노동자 편을 서야 돼요. 그게 정치인이거든요. 네. 그리고 강남 제비 연합에서 국회의원이 한 명 나왔다. 네. 세간의 아줌마들이 다 저 제비를 욕해도 강남 제비의 이익을 대변하는 게 전 정치인이라고 봐요. 네. 근데 이 나라의 정치인들은 어떠냐면 다 헤쳐먹으려고. 이게 꼴배기 싫은 건데. 근데 또 그지랄하면서 또 국민은 또 진영이 이겨야 된다 예병하면서 정치인 그냥 아주 맹목적으로 추종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탄핵 사태는 네. 그래서 유일하게 정치인들끼리 빨갱이스러운 단어지만 동지라는 단어를 써요. 네. 그러니까 서로의 같은 생각으로 같이 피를 나누진 않았지만 동일한 운명 공동체라고 보는데 네. 자 그러면 이런 관점에서 노무현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거든요. 노무현이 탄핵 소추를 했는데 노무현은 명백한 형사법을 위반했어요. 선거법을 위반했잖아요. 네. 근데 어땠습니까? 저는 그거 선거법을 위반했다라고 보지는 않는데.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사유에 비해서는 네. 확실한 혐의가 있었단 말이에요. 네. 어찌 됐든 간에. 네. 근데 노무현을 따르는 유시민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 과오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노무현이라는 정치인 동지를 지키기 위해서 네. 왼발로 벗고 국민들 요구든 거 다 나섰잖아요. 네. 막았잖아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가 그래요. 이론적으로라면 제가 생각할 때는 네. 박근혜 대통령이 내란 혐의를 저질렀어도 국회에서 탄핵이 네. 정당이 쪼개져 있다면 소추가 안 돼야 정상이에요. 네. 근데 너무나 허무하게 탄핵 소추가 돼버렸단 말이죠. 박근혜 책임도 좀 있는 게
근데 저는 항상 얘기하는데, 그 당시에 새누리당이잖아요. 예. 탈당을 했었어야 된다. 예. 총선 전에. 그러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새 당 차려야 되는데, 그거 완전 적한테 힘을 준 꼴이거든요, 이게 네. 총선 때. 박근혜 때문에 의석을 좀 덜 차지했다, 이런 얘기도 한데, 그 개소리고, 네. 그 당시에 탈당까지 해서 당 새로 차렸으면은, 네. 의석수는 더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탄핵 저렇게까지는 안 갔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거 제의도 했다면서요. 예.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죠, 네. 사이트에서. 자, 그런 관점에서 그랬고, 그래서 저는 이제 노무현을 갖다가 어떻게 보냐면, 거기부터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부정선거로 저는 당선된 걸로 봅니다. 노무현이를. 예, 그래서 전자개표기 있잖아요, 그게. 예. 그게 그 자체가 김대중 때 아주 급하게 도입된 거거든요. 예. 그 전자개표기도 살짝 이야기 한번 해. 네. 예. 처음 전자개표기가 도입된 게 이게 2002년 대선 6개월 전 지방선거에서 최초 도입되는데, 네네네네. PPT 보세요. 이게 2002년 6월 13일 지방선거 때 처음 도입한 게 전자개표기입니다. 예. 그리고 2012년 예. 12월 대통령 선거 때 그때 그 전자개표기를 도입. 그러니까 6개월 예. 6개월 그러니까 대선 6개월 전에 도입하고 대선 때 썼다는 얘기예요, 이게. 검증할 시간도 없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걸 자체가 김대중이 이지라 했으면은 이 개새끼가 그냥 했을 리는 없을 것같아요. 절대 없죠. 김대중이는 아니죠. 예. 네, 아주 김대중이는 디테일한 씹새끼가. 네, 아주 매우 디테일한 개새끼이기 네. 때문에. 근데 이게 선거라는 게 빨리 할 필요가 선거 개표라는 거는 정확도에 초점을 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그래서 어떤 일은 정확도에 둬야 하는 일이 있고 네. 어떤 거는 이제 스피드에 초점둬야 하는 일이 있는데 예. 이거는 누가 개가 봐도 이거 정확도에 초점을 대는데 이렇게 대선 6개월 전에 씨발 벼락불에 콩고 먹듯이 예. 전자개표를 하는 것 자체가 의도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100%예요. 이거는 예. 전자개표기 할 이유도 없었어요. 예. 그냥 기존에 하던 방식으로 하면 되는데 느닷없이 번개불에 콩 쳐먹듯이 이걸 들여와가지고 예. 장점이 빠른 것 빼고는 없어요. 예, 그래서- 정확도는 신뢰도는 아무것도 없어. 예. 근데 이거를 김대중이가 했다면 더더욱 이건- 디테일한 그래서 예. 김대중이니까 이건 김대중이 노면을 올려놓으려고 이지라 해놨다라고 저는 의혹을 가집니다. 그 거의 부정선거라는 의혹이 합리적일 수도 있어요. 예, 그리고 아니 게 자백했고 이 당시에 의혹도 나왔잖아요. 예. 한나라당 병신 같은 새끼들 또 해갖고 또 개박살 났죠 또. 또 병신 같은 의혹 제기했다고. 이때 도입한 전자개표기가 지금까지 쓰고 있죠. 네, 지금도 쓰고 있어요. 역시 김대중이는 PPT 디테일해요. 넘겨보세요. 그래서 이 전자개표기가 보면 이게 그 당시에 유재화 시장 양심선언으로 2번이 당선돼도 조작돼 있다. 양심선언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씨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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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기 예. 관우정보기술 유재화 시장 양심선언. 그래서 이 관련 자료가 사실 팩트인지 찾아봤는데 네. 이 내용 자체는 좀 찾아보기 어렵긴 한데 그래서 관우정보기술이 전자개표기 담당한 거 맞고 선관위 로비 문제로 그럼 이 사람이 지금 구속돼 있던가 깜빵 갔던가 그러는데 지금 나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이거 자체는 거의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건 이 말이 맞는지는 변론으로 치고 이런 일 자체는 있었다. 이 관우정보기술이 이 전자개표기를 예. 만든 데고 네. 그 사장이 양심선언을 한 거 아니에요? 네. 2번 뽑도록 돼 있고 2번은 노무현이고 네. 사장이 또라이가 아닌 이상은 이 짓거리를 왜 하냐고요. 아마 이거 빨갱이들이 이런 거 우파에서 이 의문 제기했으면 이거 나라 아예 그냥 이빨로 싹 뜯어먹었을 건데 네. 왜 이런 일을 기존의 우파들은 관심도 없이 넘어갔냔 말이에요. 답답하네요. PPT 넘겨보세요. 예. 그럼 이 전자개표기가 이건 이제 오피셜이잖아요. 아까 그거는 약간 사실성에 약간의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 해도 예. 이거는 완전 오피셜로 나온 건데 국산 전자개표기가 후진국인 필리핀에서도 사용 분갑할 아까 관우예요, 관우. 그 네. 물건이죠? 네, 그거예요. 예. 그거를 필리핀에다 수출했죠. 네. 수출을 해서 필리핀이 쓰려고 보니까 네. 점검을 해보니까 그 거지 같은 후진국에서도 요거는 못 쓰겠다 사용 불가 판결을 받은 이게 거죠. 판결문인데 예.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며 일관성 없고 가변적이며 악의적 개인적 편의에 처리된 중대한 재량권의 남용이 전원 합의부에서 예.
판결문이 이거 법원에서 나왔네. 조작 가능성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조작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조작. 우리나라가 보다 훨씬 후진국인 필리핀에서 우리 물건 갖고 와서 써서 못 쓰겠다. 이거 뭐 일관성도 없고 가변적이고 가변적이라는 건 네. 우리가 이거 조작이 그러니까 조절이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네, 가변이라는 것은 동영상으로도 있는데 예. 여기 좀 시스템이 좀 자료 보여주기가 좀 그래요. 네, 동영상 그렇습니다. 그 시연하는 것도 있어요. 야,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를 필리핀 법원에서 판결을 내렸는데 네. 어디 소설군이 내린 것도 아니고 네. 필리핀에서도 못 쓰는 전자개표기를 한국에서 쓰고 있네요. 네. 미친놈들이. 그래서 그러면 이지랄까지 하면서 노무현 올려놨 김대중 개새끼가 그 노무현 올려놨으면 무슨 목적이겠어요? 당연히. 뭔 목적이겠어요? 그러니까 김대중 똥 치워달라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도 헤쳐먹으니까 네. 노무현이를 이런 대도 않는 방식까지 짠머리를 굴려갖고 해야 되면은 김대중 뒤에 아마 예. 이해창이 대통령이 됐다면 김대중은 죽었을 거예요. 네. 망명가야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노무현이가 만만했겠죠. 예. 만들어버린 거네. 근데 노무현이 또 의외의 행보를 보여주는 게 아, 이제 그 김대중이 이지를 해놓고 노무현이 했으면 이제 이제 자기가 약간 이제 뭐지 앞날이 이제 좀 약간 이제 쉴드를 쳐주겠지 예. 이 생각으로 올렸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노무현이 임기 되자마자 예. 한 게 뭐냐면 그 대북 송금 대북 송금 그 특검법을 갖다 수용했거든요. 근데 이게 특검법 김대중 대북 송금 특검법을 갖다가 국회의원 의석수가 158명이 명이 아니지 말이지. 네, 말이 158마리. 158개가 찬성해갖고 그 특검법이 수용되는데 네. 그러면 이제 노무현이 이제 바로 임기 초니까 이제 그 민주당 이 새끼들은 그 노무현이 특검법을 갖다 법률안 거부권 행사를 하면은 의석수가 올라가잖아요. 그게. 그렇죠. 예, 3분의 2로 올라가잖아요. 그랬으면 이제 그 지를 안 했을 텐데 그 노무현이 특검법을 갖다 덜컥 수용해 버린 거예요. 뒤통수 후려버렸네. 네. 노무현이는 부산 사람 아닌가요? 김해 사람인가? 봉화잖아요, 봉화. 네. 조상 중에 전라도가 있나? 뭐 빨갱이 종특인가? 뒤통수를 후려버리네. 원래 빨갱이들은 지그들끼리 뒤통수 잘 때리거든.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도 있냐면 보통 이제 위장 보수만 나오잖아요. 네. 노무현은 그 처음이자 마지막 위장자파다. 애국자인가? 그럴 수도 있다고. 뭐 이런 얘기. 태극기 부대 쪽인가? 애국자. 하여튼 간에 이제 우리 방식으로 보면 그럴 수 있어요. 네. 의외였긴 했어요. 네. 특검법 이렇게 했으면은 막 저지시킬 수 있었는데 네. 김대중 대북 송금을 노무현이가 그냥 통과시켜버렸거든요. 네. 욕받죠. 아주 그냥 김대중. 그래서 뭐 그때 김대중 뭐 이것 때문에 아주 개 박살났잖아요. 네, 그 진짜 아들들 줄줄이 구속되고 저 박지원 이 새끼도 걸려 들어가고. 렉서스와 오렌지는 예, 많은 기억납니다. 네. 예, 작살났어요. 네. 예, 그래서 어떤 그때부터 완전 이제 노무현하고 민주당은 레태강을 건넌 거죠. 네, 예. 그런 다음에 일어난 게 뭡니까? 뭐죠? 노무현 탄핵이죠. 예, 근데 탄핵을 누가 주도했냐? 이거 그거잖아요. 추미애. 예. 그 다음에 박순영. 일단 PPT 하냐. 그래서 이걸 갖다가 보면 이제 노무현이 당선 전자개표기로 쓰면서까지 올려놨는데 예, 대북 송금이 뽀록 나고 그런데 노무현이 거부권 행사했으면 부결되었잖아요. 예, 근데 대북 송금으로 이제 정몽원이 자살, 예. 박지원이 감옥 가고. 이것도 자살 아니란 말이죠. 타살이죠. 타살이죠. 근데 누가 정몽원 죽음. 잘못 썼네. 잘못 썼네. 그리고 김대중 아들도 아주 줄줄이 감옥 가고. 예. 그리고 노무현 탄핵에 앞장선 건 민주당이죠. 예. 추미애는. 또 이제 나온 게 뭐냐면 그 후로도 이제 김대중 숨겨둔 딸이 뽀록 났어요. 예, 이거 유명해요, 이거. 김대중. 그러니까 완전 김대중을 개박살난 게 노무현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종합해 보면 김대중 저격수가 MC 무현이네. 그러니까 저격을 했어요, 저격을 사실은 이게. 이런 굵직한 사건은 현직 대통령이 묵인하에 일어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단순히 이걸 뭐 진영 논리에 따라서 뭐 이명박이 노무현을 수사했네 이렇게 볼 게 아니고 그 내부 그 진영을 떠나서 민주당 내에서도 이런 엄청난 갈등이 있었다는 걸 그것부터 상기를 해야 되는데. 친 김대중파 입장에서는 네. 노무현이가 원수 같았을 거라고. 네. 그래서 PPT는 예. 이명박 정권에서 그 노무현을 갖다 검찰을 수사하는데 이게 노무현이 검찰 수사를 받을 때 민주당 비노 인사들이 검찰에 엄정 수사를 요구하며
노무현은 압박한 여실히 드러나. 그러니까 수사 자체도 민주당 비노들이 막 존나 압박 넣었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그 비노의 대표 주자가 추미애 년입니다. 예. 예, 참 근데 저런 년이 노무현의 비서실장이 했던 문재인이가 대통령 얻어 걸리니까 가서 알랑방구를 끼고 있는 꼬라지를 보면 역시 정치하는 년놈들은 예. 역겹고 추접고 짐승 유사인류라. 예. 예, 참 그러니까 아이러니하네요. 이런 맥락에서 보면은 과연 노무현 자살의 범인이 누굴까요? 뭐 이명박이겠어요? 뭐 좌파겠어요? 빨갱이라고 봐야 돼요. 예, 그리고 이제 뭐 문재인도 거론되고 있고 네. 또 뭐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저는 확실한 건 노무현이 우리가 이제 살인을 한다고 쳤을 때 네. 두 가지죠. 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하나는 이 사람을 죽이고 싶을 만큼 미울 때 죽이는 거고 네. 하나는 이 사람을 죽이면 내가 얻을 게 많을 때 죽인다고 보거든요. 맞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보여지는 거는 내가 이 새끼를 죽여버려야 될 만큼 미워할 만한 이유가 충분히 보여요. 네. 그리고 또 이거와 다른 지금 우리가 누굴 생각하는지 알잖아요. 그쪽에서는 노무현이가 털리면 내가 들킬 수도 있고 뭔가 구린 게 다 드러나올 수도 있고 네. 야가 죽음으로 해서 여기서 무너져가는 이쪽 진영에서 내가 반전해서 얻어먹을 수 있는 돈이나 명예를 벌 수 있는 네. 두 가지 라인이 존재했다고 저는 봅니다. 모든 요인이 다 집결되는 그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뭐 이제 유서도 존나 웃겨요. 다음 PPT하고. 유서 이거 유명해요. 뭐 보면 뭐 이거 뭐 유명해서 뭐 읽을 필요도 없죠 이거. 아, 다음 읽어줘야죠. 아 근데 안 실장님 발음이 더 좋으니까. MC 무연으로 예. 빙의 한번 가볼게요.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신세를 졌다. 나로 말미암아 여러 사람이 받은 고통이 너무 크다. 앞으로 받을 고통도 헤아릴 수가 없다. 여생도 남에게 짐이 될 일밖에 없다. 건강이 좋지 않아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책을 읽을 수도 글을 쓸 수도 없다. 너무 슬퍼하지 마라. 삶과 죽음이 모두 자연의 한 조각 아니겠는가? 미안해하지 마라. 누구도 원망하지 마라. 운명이다. 화장해라. 그리고 집 가까운 곳에 아주 작은 비석만 남겨라. 오래된 생각이다. 오래된 생각이다. 이거 겁나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게 누구를 상대로 쓴 거예요 이게 유서? 모르겠어요. 나도 속을 모르겠어요. 이게 유서라고 보이지가 않아. 예. 예. 그냥 뭐 시 쓴 거 같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평상시에 몽상하던 건데 그리고 나는 이게 노무현이 자살을 앞둔 자가 이런 글을 쓴다? 라임을 이렇게 딱딱 맞춰가지고 아, 그 내가 또 자료를 갖다 하나 썼다가 누락했는데 예. 그 초등학생이 쓴 자살하고 딱 보면은 자살 유서가 있거든요. 네. 보면은 부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뭐 그러면서 뭐 누구누구 뭐 사랑해요 뭐 좀 아씨 또 오그라드는데 보통 그렇잖아요. 예. 근데 뭐 그 유서는 보통 그렇죠. 예, 근데 잘못했습니다. 이거 뭐 아들한테 쓴 거야, 씨발 뭐 부인한테 쓴 거야, 뭐 누구한테 쓴 거야 이거. 그러니까 이거 누구 바라고 썼는지 뭐가 없어요. 그리고 나는 이게 참 마음에 안 들어요. 화장해라. 유서 쓰면서 예. 묻어라, 태워라, 화장해라, 아니면 뭐 물에 뿌려라 이런 쓰는 유서는 없어요. 예. 예. 아니 그리고 무슨 화장하는데 비속을 왜 남기라고 그래? 그러니까 뭐가 막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죽을 생각을 몇 년 하면서 유서 죽기 전에 한 10년 전에 미리 쓴 사람들도 있잖아요. 예. 그럴 때나 가능할까? 아 그뿐만이 아니고 예. 이 유서는 원래는 유서는 그 전형적인 가족을 상대로 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마지막 이거는 싸움은 마지막이니까. 이 유서를 갖다 실제로 노무현이 썼다면은 아니 그 만약에 타살이라면은 타살 범죄자한테 가장 유리한 것만 많이 그 유서가 있거든요. 그렇죠. 뭐냐면은 너무 슬퍼하지 마라. 누구도 원망하지 마라. 음. 누구도 원망하지 마라. 그러니까 원망도 하지 말고 뭐 화장해라. 그러니까 증거 인멸. 네, 증거 인멸. 그리고 뭐 이제 또 이제 막 들끓으면 또 안 되니까. 예. 뭐야. 화를 삭혀라. 예, 화를 삭혀라. 지지자들한테 말하는 것도 예, 같아요. 지지자한테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하나하나 따져보면 너무 많은 사람 첫 번째 문장은 시세를 졌다. 예. 그게 이제 뭐 김대중한테도 시세를 졌고 전자기 표까지 써줬는데. 뭐 전자개표가 써줬고 막 이것저것 지가 대통령 될 때 너무 많은 놈들이 도와줬다. 이거 빨갱이도 네. 도와줬고 근데 뭐 지금 와가지고 받은 고통이 너무 크다. 네. 이건 또 김대중이 고통이 컸을 수도 있고 앞으로 받을 고통도 헤아릴 수가 없다. 지 때문에 이제 문재인 쪽이 이거는
아마 노무현이 살아서 깜빵 갔잖아요. 예. 문재인, 문재인 유신 좆됐죠? 다 죽었어요. 네. 좆됐어요 아마. 그거를 예상한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파상적으로 그런 사람들의 면죄부를 주는 문맥이라고 그렇죠. 저는 보여요. 예. 예. 그러면은 노무현 썼다기보다는 죽이고 누가 이 유서를 썼다 이렇게 보이는 유서라는 거죠. 저는 100% 그렇게 생각해요. 네. 이건 유서 아니라고 봐요. 네. 만약에 노무현이 자살을 했다 손 치더라도 노무현 유서가 없었을 거라고 네. 우발적으로 바위에서 뛰어내리는데 뭐 유서를 써요. 아 그리고 또 웃긴 게 예. 아니 뭐 아침에 일어나서 그 자살했다는데 아니 자살할 거면은 씨발 밤에 야밤에 혼자 뒤지지 그걸 그 자살까지 생각하는데 잠이 와요? 아침에 잤다가 씨발 개운한 생각에 새벽에 기상해서 자살하겠어요? 그거? 내가 이거 방송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해할까 봐서 네. 내가 참 말하기 뭐한데 예. 예, 뭐 제가 경험담이라고는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네. 다만 저는 이제 진짜 최근에 힘들어 봤고 네. 아시잖아요? 네. 몇 번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정말 사람이 죽을 마음이 딱 들잖아요. 네. 그러면 요람 떨지 않아요. 특히나 주변에 사람을 절대 두지 않습니다. 네. 경호원 이 자살을 마음 먹으면은 죽을 장소가 엄청 많아요. 예. 죽을 방법도 너무 많고 왜 갈등을 하냐? 네. 자살을 염두한 사람들은 오직 머릿속에 딱 두 가지 생각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가족, 네. 또 하나는 뭔지 아세요? 누가 볼까봐 저는 이거 생각해요. 모르겠어요. 내가 죽고 나서 나의 모습이 추할까봐 그 자살의 방식에 대한 고민을 좀 하게 돼요. 괜히 막 떨어져서 그래서 추락사는 굉장히 좀 이런 우발적이거나 네. 아니면은 뭐 막 굉장히 흥분한 상태에서나 일어나는 게 추락사고 초연히 이렇게 죽음을 준비한 사람들은 대개 어떻게 하느냐 네. 목을 맵니다. 그게 가장 깔끔하거든요. 네. 모여진 게 뭐. 그렇다고요. 예. 근데 또 웃긴 게 이걸 또 컴퓨터로 썼잖아요, 유서를. 그런 게요. 아니 누가- 이게 사실 타이핑을 너무 많이 쳤고 사람들이 좀 그 약간 인식이 좀 퇴색된 것 같은데 네. 원래 그 키보드 방식은 좀 경박한 방식이에요. 타다닥 소리 나면서. 누가 유서를 쓸 때 나로 인해서 너무 많은 시세를 졌다. 우다다다다다 우다다다다 우다다다 우다다다. 그리고 분명히 기계식 키보드 대통령 정도 됐으면 썼을 거라고. 기계식 키보드 좀 경박스러워요. 우다다다다다닥 우다다다다다닥 이랬을 거라고. 네, 그러니까 이거 쓰다가 짜증나가지고 자살을 못해요. 그러니까 속도감 있는 문장을 쓸 때는 그 타이핑이 적절한데 네. 아니 굳이 유서도 그렇게 씨발 존나 빨리 뭐 300타 500타 빨리 쓸 필요 없잖아요. 아니 유서 그러니까 이거 그 전자계 표기하고 어떤 사고 방식이 좀 똑같아요. 전자계 그러니까 표기도 앞뒤가 안 맞지. 예, 전자계 표기도 그렇게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닌데 예. 굳이 속도를 중시해 갖고 예. 그 갑자기 써버리고 그 만약에 노무현이가 한글 메타 치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노무현이 예를 들어서 독수리 타법이었다고 쳐봐. 예, 그러면 보통 이제 요 정도 나이 때 되면 이렇게 돋보기 보잖아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나로 말미암아 이렇게 쳤다고 유서를 많이 아닌 거예요. 네. 이것이 너무 불편한 방식이라고 이게 네.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건 유서는 자살이든 무엇이든 간에 이게 노무현이 작성했다라고 보기 굉장히 어렵다고 봐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노무현 사망한 날짜가 과연 그 노무현이 사망한 날로 알려진 게 이제 2009년 5월 23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네네네네. 근데 저는 이제 그 날이 과연 맞나 사망한 게 네. 저는 그거부터 의심을 가져요. 이게. 어떤 점에서 그렇죠? 일단 그 전직 대통령을 갖다 죽일 정도면은 굳이 바로 죽이고 바로 이슈화 시킬 필요가 전혀 없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뭐 그 살해해놓고 그지를 할 거면은 좀 더 시나리오 좀 짜고 이런 먼저 죽여놓고 아예 덮으려고 그렇게 가겠죠. 그렇죠. 예. 근데 또 그냥 이런 어떤 뇌내망상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일단 자료 한번 볼게요. 네. 분명 노무현은 그 당시에 그 피 묻은 점퍼, 등산화발, 등산복 차림으로 갔다고 하거든요. 네. 이거 읽어주세요. 경남지방경찰청은 현장 주변에서 등산화 한쪽 왼발 및 피 묻은 상의를 발견해 수거 후 감식 중이다. 근데 등산화와 그 폐화가 맞는 거는 잠바나 이런 거지 정장은 아니죠. 다음 거 보세요. 근데 보면 이것도 잘 보이려나 자료? 정장이잖아요. 이제 유명하니까 또 정장이잖아요. 이 정장이에요. 네, 정장이에요. 등산화라고 했는데. 네, 이제 그날 CCTV래요 자살할 때. 네. 나가는 날이에요. 네, 나가는 등산 요거 경호원이고 네. 담배 있는가
그 말 유명하잖아요. 네. 예. 그래서 보면은 예. 그 날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굉장히 의문이 많아요. 네. 모든 점에서 유서부터 해서 이건 등산화 절대 아니죠. 네, 절대 아니에요. 이게 마이예요, 마이. 네, 이거 정장입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마이를 왜 입었을까? 글쎄요, 뭐 바람 폈나? 그건 모르겠네요. 그것도 이상하네. 날짜도 손님 또 만났나? 근데 날짜가 저는 그러니까 CCTV 날짜라는 그 사망할 당시 그 CCTV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다음 그 CCTV. 아니, 다음 PPT. 그러니까 이게 일단 나무 성장 속도인데 이게 그 노무현 집이 예. 마침 그 4월 달쯤에 찍힌 게 있단 말이에요. 예. 보면은 여기 이제 막고 눈이 트네. 벚꽃 필라고. 예. 근데 예. 노무현 사망 당일란 말이에요. 다음 PPT. 아주 우리도 디테일도 하디. 보면 이게 다 이제 개화가 됐잖아요. 꽃이 폈다 졌네. 이제 그게 그러니까 벚꽃이 다시 보여줘야 되겠다. 네. 요거는 지금 벚꽃이 개화하기 이전에 꽃망울이에요. 네. 이제 요런 이제 매화나무 같은데 네. 매화죠 이거. 네. 매화나무 같은데 이럴 때 내가 촌놈인 게 잘 맥히네. 매화는 꽃이 먼저 몽우리가 졌다가 꽃이 개화해서 낙화한 이후에 잎이 핍니다. 네. 근데 지금 여기는 꽃이 피기 전이고 몽우리 단계고 네, 얘는 꽃 폈어요. 피어서 졌고 네. 잎이 올라왔다라는 건 보통 이런 게 한 달? 예, 그 정도. 25일에서 한 달 정도 차이가 나죠. 예, 그래서 그 다음 자료. 보면 이제 그 CCTV 당일 날인데 여기 같은 위치잖아요, 이게. 그리고 이거 사망한 날이에요. 이파리가 좀 많이 다르지 않아요? 사망한 날. 이게 또 이게 제가 이제 농촌 전문가니까 네. 요것이 이제 기준점 아이고 죄송합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어디 가봤어 빨갱이 공작이다 이거 100% 이거 좀 틀어주세요. 이거 중요한 자료인데. 이거 결정적일 때 이거 또. 왜 이래? 이거 뭐 딸치다 부모님 들은 것 같아. 아니 이 큰일 났네. 화면이 안 나가요. 슬라이드 애니메이션 슬라이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해킹입니다. 혹시 안 실장님이 이거 고의로? 아닙니다. 이거 뭐요? 오케이. 이거 분명 빨갱이가 공개한 거예요. 몰랑. 네. 여기 안 넘어가. 자, 다음. 자, 여기입니까? 자, 농촌 전문가. 예. 요것이 기준이에요. 이 같은 거예요. 예, 같은 거고 여기는 이렇게 수직으로 찍었고 이거 수평 사진을 찍었네요. 네. 지금 이 위치가 여기 대문이죠. 네. 여기가 대문이 여기고 이렇게 굴곡져 있고 이 나무를 기준으로 보면 되는데 여기는 여기 딱 봐도 이파리가 안 폈어요. 예, 한참 전이네요. 네. 겨울 마지막 한 3월 달. 네. 여기는 적어도 5월 달. 네. 2달 정도 차이. 이 같은 날이라는데 나무가 달라 아무리 봐도. 그날이 아니야. 그리고 잠깐만 여기죠. 네. 지금 이 나무가 이 나무잖아요. 네. 완전 달라요. 그리고 조경도 조금 변했어요. 네. 여기도 안 보이잖아요. 여기. 안 보이네요. 여기가 보여야 되는데 얘는 새로 심은 것 같은데 음. 조경을 여기 좀 더 했어요. 여기 쪽으로 네. 전혀 달라요. 날짜가 완전 다르네요. 네. 예. 그리고 또 뭐 이제 바람막이 구멍도 있는데 그것도 어차피 이 정도면 충분하니까 뭐 네. 점퍼가 다른데 뭐 씨발. 그러니까요. 정장이잖아요. 네. 정장하고 등산복이 다른데 네. 전 농촌 전문가라서 이런 거 알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네. 정리를 쭉 하는데 음. 노무현이 이제 김대중 똥 치우려고 전자개표로 대통령 된 인물인데 예. 근데 그 노무현 때 김대중 아주 개박살났어요. 그렇죠. 그 아들들 구속되고 막 씨발 뭐 저 숨겨진 딸 뽀록 나고 아주 그냥 그게 십창났죠. 그래서 이제 이를 가고 민주당은 노무현 탄핵에 앞장서고 그다음에 뭐 이거 아까 말씀드린 거고 김대중 숨겨진 딸 뽀록 나고 그다음에 이제 이명박이 당선된 후에 민주당은 그 노무현에 대한 수사를 아주 종용했고 그러면 이제 노무현 자살이라는데 날짜부터 그날이 아닌가 그 CCTV가 아까 그러니까 그 자살 일하고 경찰이 증거낸 잠깐만요. 이게 중요해요. 저는 이해를 하는데 예. 자 경찰에서 수사 발표한 기준 네. 날짜에는 이날입니까? 이날입니까? 이날이죠. 그러니까 이날이네요. 근데 이게 증거라고 그러니까 마지막 모습 증거라고. 그러니까 노무현이 뛰어내린 날인 네. 몇 월 달이었죠? 그때? 5월 23일이요. 자, 5월 23일 이게 맞아요. 네. 자, 5월 23일은 이거 맞고 시청하신 분들한테 이거 우리 농촌 전문가들 이거 디테일하게 지적해 줘야 돼. 네. 헷갈려 하시니까. 누가 봐도 5월 지금의 바깥 상황하고 비슷해요. 네. 이건데 경찰이
CCTV 증거 자료라고 자살이라고 그날 날짜로 제출한 건 이거라고요. 예. 숨겼네. 경찰 뭐 감췄네. 그렇죠. 이거는 의심이 아니라 이건 확실히 감춘 거예요. 네. 틀리네. 예. 자, 그리고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이런 맥락에서 노무현을 갖다 죽였으면 범인은 뭐 뻔하겠죠. 뭐 네. 당연히 민주당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민주당이죠. 예. 그러면은 그런데 빨개 여기서 새끼들이죠. 근데 또 문제가 이제 그 문제가 음. 이런 상황이면 누가 봐도 타살로 의심해야 되고 날짜도 다른데. 내가 만약에 네. 저는 이제 여기서부터 제가 이제 짜증이 나는 게 뭐냐면 네. 이것들 빨개 새끼들 사람 새끼 아니에요. 자, 내가 우리 부모님이 이런 상황에서 있었다 그러면 난 우리 부모님이 자살을 해도 누가 죽였다고 믿을 거고 네. 확실한 99%의 자살이 확실하더라도 난 1%의 타살 의혹을 누구보다도 막 그렇죠. 찾으러 다닐 거예요. 네. 이게 이해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최초로 입증한 게 그 자살이라고 인정한 게 바로 문재인이지 않습니까? 예. 아주 그냥 기다렸다는 듯이 탁 해갖고 이게 부기바이에서 기사가 나온 게 11시 43분인데 예. 9시 30분에 숨졌다. 근데 날짜도 아닌 것 같단 말이죠, 이게. 예. 우리가 볼 때는 저거 분명히 날짜 달라요. 날짜 달라요. 예. 한 달 정도 차이 나. 한 달 예. 이상 차이 나는데 그 얘기는 그날 죽은 것도 아니고 좀 며칠 딱 됐는데. 2시간 만에 예. 기다렸다는 듯이 예. 그 유서도 가족 앞으로 그냥 뭐 문재인은 그냥 가족 앞으로 간단한 유서를 남겼다고. 저는 누가 봐도 가족한테 남겼어요. 그리고 컴퓨터로 찍었지. 노무현이 찍은 것도 아니고. 예, 그리고 문재인 전 비서실장이 뛰어내렸다는 표현을 쓰며 사실상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밝혔다. 그러니까 뛰어내렸던 것도 뭐 그냥 뭐 투신했다 이것도 아니고. 나는 문재인이 참 이해가 안 가는 새끼인 게 뭐냐면 아직까지도 문재인은 지갑에다가 저 노무현 자살하던 유서를 지갑에다가 넣고 다닌다고 지 입으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제가 이거 제 여담입니다. 그러니까 제 사견이에요. 이거야 또 이제 이런 예를 들어드려요. 제가 형제 같은 친구가 있어요. 성은이라고. 제 이제 개인 동창이에요. 네. 완전 꼬치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가 죽었어요. 자살이 아니라 네. 그 이제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 후유증으로 이거 뭐라 그러면 간질이라 그러죠. 발작하는 네. 의식을 잃는 네. 그 병이 걸려가지고 제가 외국에 나가 있을 때 이 친구가 이제 발작을 하면서 앞으로 이렇게 떨어지면서 이게 질식사로 사망을 했는데 내가 이 친구가 아직도 저는 얘가 죽고 나서 3년 동안 불을 못 끄고 잤단 말이에요. 친구에 대한 죄의식 때문에. 그러면 이제 문재인이가 노무현을 제가 생각하는 제 친구 정도로 생각해서 아직까지도 죽은 지 몇십 년 지났는데 유서를 넣고 다닌다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3년을 인정을 못 했어요. 내 형제 같은 이 친구의 죽음을 받아들이질 못했다고요. 네. 근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누구보다 부인하고 부정하고 믿지 말아야 될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2시간 만에 앞장서서 이런 거를 너무 냉정하게 했다. 그러면 두 가지라고 봐요. 얘는 원래 내구조가 이렇게 냉혈한이던가 아니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던가. 예. 그렇습니다. 뭔가 저는 그러니까 드루킹이 그런 얘기 했다고 했잖아요. 그 네. 노무현 그 타살에 문재인이 관여돼 있다. 이런 식으로 그거 한다고 했나요? 그렇죠. 지가 드루킹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지가 이제 겉에서 보던 요 제수이트 집단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문재인 패거리들은 네. 제수이트 집단을 겉에서 보다가 내부인의 시점에서 보니까 너무나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다르더라. 예. 이 새끼들은 밖에서는 관대한 척하고 하는데 안에서는 개종을 강요하고 충성 맹세를 강요한다. 네. 서열과 그리고 순혈주의를 강요한다. 네. 그리고 더더군다나 놀랐던 건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이 이들이 관여되어 있다는 거.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살이 아니라는 거. 그러면 이게 우리가 그냥 이거 의심만 할 게 아니라 지들 편에 있는 애들도 이제는 의심을 하기 시작을 했고 의혹 제기가 된 김에 까서 진실 밝혀보자는 거죠. 그런데 이게 가장 이게 문제가 예. 사실 예전에 그러니까 이것도 또 쥐새끼 그 새끼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런 게 있었으면은 막 이제 좌파 젊은 애들이 좀 막 정신 차리고 뭐 이제 막 의혹에 불치를 지폈는데 이제는
그 쥐새끼 때문에 좌파 콘크리트가 돼갖고 이제 우리 편은 문재인이니까 이제 뭐 보살펴야 된다 뭐 이딴 식으로 간다니까 이제. 뇌가 1차원적인 예. 지엽적인 애들이. 또 여기서 이제 시사할 점은 예. 이제 전두환 같은 경우는 이제 박정희가 김재규한테 죽을 때 정승화가 이제 흐지부지 넘어가니까 그 정승화를 구속시킨 게 그 구속시키도록 한 게 그 전두환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 문재인은 이렇게 노무현이 타살당해도 저렇게 방관하듯 뭐 자살로 마침표를 찍어주는 역할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전두환이 의인이고 문재인은 개새끼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세간의 의식은 씨발 문재인은 뭐 망국성인인지 예병인지 개 족같은 소리를 빨아대고 네. 전두환은 개새끼 됐어요. 예. 그러니까 한국이 철저하게 존나 아주 개 쓰레기 같다는 거죠. 예. 거의 다 망해갔어요. 네. 이게 2년만 망한 게 아니라 이 인간성이나 인격적으로도 이 나라가 지금 바닥을 찍어가고 있습니다. 네. 아예 바닥을 존나 오래전부터 찍었는데 네. 이게 좀 서서히 드러나게 된 계기가 박근혜 탄핵인데 아직도 멀었어요. 아직 멀었어요. 예. 그리고 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거 말고도 또 있어. 내가 본 것만은 뭐냐면 일단 이것 말고도 이제 노무현을 부검했던 의사가 죽었어요. 아 그래요? 아, 저도 근데 아직 그 팩트 저 그 자료는 봤는데 과연 이걸 갖다 좀 팩트로 봐야 되나 안 돼야 되나 그 약간 그 일단 죽었어요. 죽은 건 맞아요. 예. 그리고 두 번째가 네. 그 몇십 미터에서 추락사를 했는데 핏방울이 한 혈흔이라고 하는 것이 커피잔에서 하나 쏟은 거 딱 한 방울밖에 없어요. 네. 요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경호원이 낙상을 해가지고 숨이 호흡이 붙어 있는 환자를 경호원이 동네 이장도 아니에요. 경호원이고 대통령 경호실 소속이면 그러니까 배를 타는 애들도 이걸 배우는데 네. 이게 이제 낙상을 딱 하면 가장 문제되는 게 이게 목이에요. 네. 목이 부러져서 척수가 나가버리면 죽기 때문에 네. 안 건드린다고 네. 얘를. 근데 이거를 허수아비 들치 없듯이 헐레벌 때 이걸 안고 뛰는 장면이 있어요. 네. 요거. 그리고 나는 그것도 노무현이 아니라고 보는데 또 이거를 해서 가까운 1차 병원을 갈 때 톨게이트를 지났잖아요. 네. 노무현 손이 나와. 그거 보셨어요? 네, 봤는데 예. 저는 그거는 어떤 그 특유의 그 뭐라고 할까 불비트레 그 느낌이 좀 나더라고요. 어쨌든 보이는 것만. 네, 보이는 그런 것만. 것도 있고 네. 또 하나는 원래 그 2차 병원으로 갔을 때 어디죠? 저 창원으로 갔었어야 돼요. 네. 가까운 병원은. 네. 근데 겁나 먼 병원으로 가버렸잖아요. 저 근데 비슷한 경우 한 번 봤는데 예. 병원에서 제가 일을 했잖아요. 10층에서 자살 시도를 했는데 이게 그 살아 있어요. 온몸에 뼈가 다 박살났는데 살아 있어요. 실제로 봤어요? 예. 그래서 나중에도 안 죽었어요? 그런데 그 부모님이 그 사법고시 준비하다가 그 안 되니까 이제 투신을 했더라고요. 근데 예. 부모님이 뭐 울거나 이런 게 아니고 좀 뭔가 눈빛이 냉정해 보였거든요. 예. 그러더니 먼 병원으로 후송을 가더라고. 그러니까 그 되게 위중한 상황이라서 예. 가면은 죽을 수 있다고 이렇게 만류한대로 그냥 갔어요. 근데 아마 갔으면은 이거 어떻게 후송을 빙자해서 죽이는 거 있지도 않느냐는 좀 추측을 했거든요. 하기사 이제 뭐 그렇게 그 사람들 살면은 사실. 살면 예. 가족도 고생하죠. 예.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게 좀 오버랩이 되네. 그 이제 이 교통사고 나면 부모들이 이제 부모는 그러지 못하지만 이제 더러 이제 그런 경우 있다 그러잖아요. 예. 살아서 진짜 산자들도 고통스럽고 예. 나머지 가족들도 고통스러운 경우면 그런 선택을 하는 경우도 더러 있긴 해요. 근데 이 노무현 경우는 그건 아니죠. 네. 예. 근데 보면은 예. 그 경우는 이게 재수가 존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살 시도를 재수 없는 놈은 예. 자살 시도를 갖다 10층에서 해도 살아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뭐 그런 거 보면 냉정한 판단이긴 한데 그건 좀 잘한 것 같긴 한데 근데 네. 노면서 그 경우가 다르니까 그리고 좀 멀리 가는 거는 그렇죠. 한 2시간 있는 병원에 가더라고요. 그럼 뭐 거의 그 가족의 그거죠. 선택을 예. 존중해 줍시다. 우리가 뭐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예. 저도 제 일이라면 가슴 아프겠지만 예. 우리가 까야 될 건 그런 일반인이 아니라 대한민국 개빨개 새끼들이 제 기준에서 거기는 개중국 새끼들이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오늘 노무현의 자살 사건에 대한 과정은 너무나 많고 우리가 이제 하는 건 의식을 잡아주기 위한 우리는 그렇죠. 의식 코디네이터들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거는 뭐 다 처음 보는 사람 처음 보진 않았을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걸 갖다가 그냥 뭐 자료 위주로 하느니 자료 좀 아는 것도 그냥 패스해버리고 예. 그 맥락이 더 중요하다. 맥락, 의식의 흐름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좌파들이 왜 그 젊은 애들이 왜 이걸로 한 번에 안 변하냐. 그 예전은 다 다르니까 이제 어떤 해결책이 완전 리셋 시키는 거밖에 없다.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봐서 한 거죠. 오늘 그러면은 오늘 결론은 이렇게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떻겠어요? 아수라님 생각으로 이 노무현 죽음은 무엇이다라고 합리적인 의혹 제기를 하시고, 저는 제 나름대로 이런 것 같다라고 합리적인 의혹 제기해 보는 게 어떨까요? 저부터 할까요? 예, 먼저 하십시오. 예, 저는 노무현이 죽었을 때 죽은 당시에는 저는 별로 관심 없었어요. 네. 솔직히. 왜냐하면 저는 모든 그 박원순에 꼽혔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이 모든 개중국의 상황 가듯이 저는 사실은 좌익이었던 적 없습니다, 여러분. 저한테 좌익 이야기하면 안 돼요. 저는 좌익이었던 적이 없어요. 제 인생의 모든 이 정치적인 행보는 안티 김대중으로 시작한 거예요. 안티 김대중. 그래서 사실 노무현 별로 관심 없었어요. 네. 그리고 늘 제가 하고 다녔던 이야기는 뭐였냐면, 노무현보다 김대중이 늦게 죽었잖아요. 네. 저희 가족들한테 물어보면 안다니까요. 산증인들이 있어요. 왜 김대중은 안 죽냐? 이제 좀 죽어라. 네. 저거는 살아가지고 나중에 대통령 그만하고 나서도 이거를 계속해서 정치적으로 악영향을 미쳤잖아요. 네. 그런 관점에서 저는 김대중을 봤지 노무현을 안 봤는데, 그 이후에 이 노무현의 죽음과 관련한 이슈가 있을 때마다 제 기준에서는 그렇습니다. 반드시 이게 이제 타살이라는 증거들이 많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죽음이 누군가에겐 이득이 있어야 해요. 네. 즉 세월호 사고와 같은 맥락에서 저는 세월호 사고가 기획 사고가 되려 그러면 네. 가장 유력한 용의자는 이 세월호 사고가 모두 끝나고 난 뒤에 누가 가장 큰 이득을 받냐. 아, 다음 주 세월화가? 네. 가장 큰 이득을 받냐. 네. 저는 단언권 문재인이라고 보거든요. 아, 저 그렇죠. 이거 뭐 애둘러서 기대하셨어요? 제가 뭐 애둘러서 100명 돌려서 뭐 그러니까 뭐 이렇게 문재인이 일으켰다가 아니고 네. 문재인이 이득을 봤다. 문재인이 이득을 봤어요. 네. 그리고 지가 고맙다고 땡큐 베리 마치 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세월호가 저는 기획살인이 아니라고 보지만, 네. 기획살인이 종교집단과 연합해서 일어났다면 네. 그것은 가장 큰 이득을 본 문재인 짓거리라고 보는 거예요. 네. 두 번째, 이런 관점에서 세월호와 비슷하게 네. 노무현도 그때 당시의 모든 수사 상황은 노무현이 죽지 않았다면 친노는 끝났습니다. 네. 정치 생명 포함 인생이 끝났고 네. 모두 깜빵에서 아마 계모임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네. 이거를 일거에 반전시킨 것이 노무현 죽음이었고, 네. 이제 와서 모두 돌이켜본 뒤에야 노무현 죽음으로 가장 큰 이득을 본 자는 보수의 우파에 단 한 명 없고 문재인입니다. 네. 그리고 유시민이에요. 네. 그리고 권양숙입니다. 음. 전 여기까지. 아, 저는 마침 유시민 그 트위터에다가 이런 얘기도 직접 했어요. 너 유시민도 노무현 광패이라면서 씨발 뭐 노무현 타살 이거 그냥 넘기냐? 내가 남겼을 겁니다 아마. 네네네. 직접적으로 얘기했는데 대꾸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네. 저는 그래서 노무현 타살이라면, 노무현이 타살이라면 유력한 용의자는 순서대로 하자면 권양수. 네. 수사의 원칙상도 그래요. 두 번째가 문재인. 네. 세 번째가 아들, 딸 포함 유시민. 네. 이 다섯은 반드시 조사해요. 그래서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요? 저기 뭐, 그 일단 김대중 그쪽도 이제 노무현을 갖다 죽이려고 하고. 저는 존나- 그것 때문에 그런 예.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 같은 경우 그래요. 그 걔들은 직접 죽일 깡다고는 없었다. 그 친노 근데 그쪽은. 예, 걔네는 지금 문재인 패거리들은 네, 친노 그쪽 그룹은 쪽은 직접 죽일 그건 아니고. 죽이기는 해야 하는데. 예, 근데 더 죽이고 싶었던 쪽은 김대중 쪽이다. 음.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얘를 좀 어떤 묵시적 방관자 그 역할을 하지 않았나? 그럼 이제 아수라님 쪽은 네, 유력한 용의자가 김대중 패거리고, 네, 이 친노 그룹은 문재인 패거리들은 막지 않고 방관자, 네. 공범이네요. 네, 그렇죠. 앞으로 보나 뒤로 보나 약간의 의식 흐름은 차이는 있는데, 네, 저는 이걸 존중하는 거예요. 네. 제가 꼭 우파 장년층 분들이 이런 건 배우셔야 돼요. 우리 스탠다드를 보여주는 게, 저희는 굳이 의견을 좁히려고 하지 않아요. 의견은 다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느낌도 좋고 이 느낌도 좋고 네. 저를 설득하려고 안 하잖아요. 뭐로 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도 제 생각은 이렇게 조금 비틀어 볼게 하고 아 그래요? 네. 이러면서 웃고 떠들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우파가 진짜 한 발자국도 못 나가는 게 자기 생각만 맞대. 꼭 자기화 시키려고. 자기 생각만 맞고 이거를 막 도라이바 송곳으로 뇌에다 쑤셔 넣듯이 하면 싫다니까요 하면 이 새끼 이거 빨개 새끼. 그렇습니다. 오늘 결론은 그거네요. 네. 예. 오늘 뭐 짧게 가죠. 내일 또 원주 가야 되는데. 이제 짧게 갈 거예요. 이제 다 정리했어요. 저도 피곤하고 힘들어요. 면도도 못 했고. 네. PT는 이거 끝입니까? 네, 끝이에요. 네, 끝났네. 자, 여러분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제 저희 방송의 특징은 여러분들도 아시죠? 막 여기저기에서 막 이것저것 하면서 또 디테일하게 막 이것저것 또 하는 데가 또 있어요. 근데 저희는 요새 트렌드, 꼬맹이들 그리고 또 이제 좀 그렇게 교양 있거나 소위 말해서 우파에서 좋아하는 캐릭터들은 또 아닙니다. 천박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뭐 인정합니다. 어느 부분. 근데 저희는 한 명이라도 더 빨갱이들이 노무현 좋아했잖아요. 네. 우리 방송 보고 빨갱이들이 궁금증이라도 가지면 그것이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애국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저희는 의식의 흐름을 항상 이 아수라 방송에서는 가능하면 생각이 독특한 친구이기 때문에 이 친구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한 살 형인데 이분의 달란트, 이 재능을 이용해서 우리가 일반인이 생각하지 못하는 의식의 흐름을 한번 쫓아가 보자 라는 취지로 항상 이걸 하고요. 진짜 안 나오려고 그래요. 그래서 꼬시려면 죽겠습니다. 진짜 여러분들께서 요새 그나마라도 조금 요 사람도 사람이라고 요새 사람들이 조금 궁금해하고 하니까 또 좋아하더라고. 좋아해. 아니야, 그러진 않아요. 아이, 좋아해. 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이뻐해 주시고. 그러면 이런 독특한 사고를 가진 우파의 보물이라고. 우파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나라의 보물입니다. 좌파 우파를 떠나서. 그렇습니다. 자, 오늘 안정권의 전라도가 전라도를 말한다 29.5회 노무현의 죽음에 대한 의혹, 드루킹이 제시를 했죠. 요런 많은 의혹들을 두고도 이 빨갱이들의 본질을 깔 게 너무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속절없이 뒷담화만 까고 있어야 되는 저희 현실이 너무 열받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봐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아수라님. 뭐 저는 뭐 인사는 항상 패스. 패스? 네. 패스, 오케이. 자, 오늘 짧았나요? 길었나요? 모르겠네요. 하여간 재밌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근데 제가 오늘 너무 이 좀 정신이, 컨디션이 좀 별로. 그리고 지금 이게 페이지 숫자 없는 게 치명적이네, 이게. 그러니까 이거 남바전 해갖고 와요. 그러니까 그걸로 해야겠네. 저번에 텍스트로 했는데 오늘 한글로 뽑은 게 이게 그게 없네. 그리고 이게 이상하게 앞뒤 복사를 하니까 이게 문제예요. 여기가 좀 가난해갖고 그 이면지 써서 그래. 그러니까 이게 계속 헷갈려. 어쨌든 간에 제가 오늘 조금 진행을 함에 있어가지고 순서를 좀 빼놓은 게 있었는데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일 연장 방송하니까 이게 혼이 나가더라고. 내일 또 가야 되니까. 저도 원래는 2주에 한 번이 딱 좋은데 예. 지금 일주일에 지금 내일까지 하잖아요. 지금 갑자기 확 늘어나니까 예. 짜증나더라고. 예, 좀 힘들기는 해요. 자, 그래서 오늘 그래도 여러분들 늦게라도 찾아뵙기 위해서 긴급히 편성했고 좀 많은 분들이 시청을 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 베트남 적화로 보는 이 안정권의 전전말 시청률 완전 개작살 났습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 진짜 배신감 느낍니다. 과제 한번 써야 되나 혹시? 와, 아직 2만 회도 못 넘고 세상 천지에 제일 열심히 했는데 이 방송 보시면 그 방송 보시고 많이 좀 메신저로 퍼날라 주세요. 이거 정말 너무한 거 아닙니까? 출연료 주신다 생각하시고 이번 편 안정권 수요일 전전말 편 좀 많이 좀 퍼날라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요 정도 지분은 제가 챙겨도 되죠? 가져갔어요. 다 가져가. 오케이, 땡큐.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같이 인사하면서 마무리 짓죠. 대단히 감사하시고 편안한 주말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